반갑습니다, 여러분. 1월 Q&A 마무리 해보죠. 오늘 다 할 수 있을 거야. 자, 이분은 굉장히 길게 보내셨는데 제가 이거 여러분들한테 다 읽어드리면은 한 15분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간중간 포인트만 집어오겠습니다. 이분의 질문은 고백을 많이 받았는데 모태솔로면은 시그마 메일인가요? 라고 저한테 질문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분은 일단 아버지가 굉장히 미남형에 한 번에 5명 이상과 사귄 적이 있대요. 여자가 늘 끊이지 않았다고 하고 이건 어머니가 맞다고 증언을 해주셨대요. 그리고 질문자분은 아버지 닮았다고 하십니다. 벌써부터 지금 첫 번째 지금 사연부터 이제 내가 딱 스멜이 나죠. 야, 이거는 자기 자랑이다. 들어보죠. 아무튼 아버지는 워커홀릭이셨고, 근데 뭐 질문자분은 이제 어렸을 때부터 중학생 때부터 사춘기가 오면서 좀 소심해졌대요. 일단 소심해서 여자를 안 만나기 시작한 것 같아요, 어렸을 때는. 그래서 또래 여자들과 멀어지다 보니까 갑자기 중학교 때 부모님께 비혼 선언을 했대요. 여친을 만들면 마음이 말랑해져서 결혼하고 싶은 생각이 들까봐 겁이 났다. 그 정도로 결혼을 혐오했다. 대학교에 갔는데 학교를 오래 다닐 생각은 없었기에 학과 생활은 등한시하고 중앙 동아리에서만 활동을 했는데 만화 동아리라서 알파메일 같은 건 없었고, 그쵸? 거의 다 감마메일들이 많죠, 거기는. 근데 미대 동기한테 컨택이 됐는데 몇 번 따로 만나 같이 다니다가 여지 안 주니까 떨어지고 누나들이 관심 가졌지만 모른 척했고 대놓고 고백한 누나한테 싫다고 했더니 왜 무서워? 하길래 그냥 사귀는 게 싫다고 했습니다. 왜 무서워라고 질문을 하다뇨, 이 여자분은. 누나가 왜 무서워? 그리고 무서운 누나는 스릴이 있어요. 남자가 거절할 이유가 없습니다. 아무튼 아무튼 그래서 질문자분 계속 얘기를 쭉 정리를 해보면은 알바에서도 자기가 이제 나오니까 화장 안 하던 여자애가 화장에 힘주고 자기한테서 말 걸고 커피 한잔 하겠냐면서 보온병 내밀고 그쵸? 그린라이트죠. 그래서 커피 안 좋아요 했더니 음료수 뭐 좋아하세요? 사올게요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이야, 기분 째지겠는데? 그래서 롯데리아 매니저 일도 했는데 여자 손님이 주문한 것 받아가면서 빵 밑에 콘돔 숨겨서 같이 준 적이 있는데 콘돔은 바로 버리고 빵만 먹었습니다. 아니 이거 소설이야? 야, 나도 이런 건 처음 보네. 아니 여자 손님이, 내가 알바를 하고 있는데 난 뭐 이런 적 있었어요. 여자 손님이 약간 좀 나를 묘한 눈빛으로 보거나 내가 이제 맛있게 드세요 하니까 음식 갖다 주면서 약간 좀 색드립을 친 적이 있었거든. 야, 이건 좀 크네. 이게 진실이라면. 아무튼 여기저기 직장에서 여자들이 가만히 두질 않았군요. 그래서 아버지가 너 여자 만날 생각 없냐? 너 좋아한다고 해서 번호 받아놓은 여자만 벌써 4명째다. 근데 자기가 진짜인지 확인 안 했대요. 넌 도대체 얼굴은 날 닮았는데 성격은 지 엄마 닮았는지 왜 저런지 모르겠네. 너 고자는 아니지? 이렇게 말씀을 하셨대요. 어머니도 선자리 봐놨다고 딱 3번만 보고 오라고, 더 이상 그러면 안 보챌게 라고 잔소리하시고, 슈퍼 카운터 일하면서 젊은 여자가 저한테 뭘 한 적은 없었고 동네 아줌마가 자기 딸 만나보라고 번호를 야, 그러니까 이분은 룩에 약간 좀 몰빵된 알파 기질이 좀 있으시네. 룩에 많이 몰빵이 되셨네. 한번 사진 한번 보내주지 그랬어요. 나만 볼 수 있게. 너무 궁금한데 도대체 어떻게 생겨야 이렇게 되는지. 관리 이제는 좀 30 넘어가고 폭식하고 지금까지 관리 안 하다 보니까 몸무게 128kg를 찍어버려서 건강하지 않은 것 같아서 지금 128kg에서 105kg까지 뺐대요. 이분이 키가 184군요. 그래서 184에 90을 목표로 하고 있다. 키도 크셨구나. 야, 키 큰데 잘생기고 몸의 비율이 좋으면은 뭐. 제가 진짜 무성애자인지 가짜 무성애자인지 모르겠습니다. 무성애자였다면 여자 사귀는 걸 경계할 필요도 없었겠죠. 딱 한 번 나갔던 선자리가 2주간 생각나면서 아쉬웠대요, 솔직히 얘기하면은. 질문자분은 무성애자는 아니고 근데 여전히 연애할 마음이 동하질 않는데요. 게다가 이제 몇 년 전부터 여자들의 성폭행 무차별 고소난발, 우린 이걸 두 글자로 미투라 부르기로 했죠. 그리고 무고, 그 사상 등으로 이젠 전혀 마음이 동하지 않는다. 여자를 멀리했는데 고백을 워낙 많이 받아서 자존감이 낮진 않다. 자기가 이렇게 길게 설명한 이유는 그냥 단순히 나 고백 많이 받았는데 하나도 안 사귀어서 못소림 하면은 뭐 소설이네, 찐따네, 만화 그만 봐라 이런 얘기를 들을 것 같아서 좀 자기가 서술을 길게 했대요.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하는데 되게 자세하게 썼어요. 무슨 진술서 쓰듯이, 저한테 무슨 일기장 쓰듯이 자세하게 이렇게 그런 일관된 진술을 하셨는데 그래서 제가 일전에 그랬죠. 시그마 메일은 흔치 않으니까 이 프레임에 너무 집착하지 말라고 했는데 질문자분이 사실이라면은 이거는 뭐 용어의 정의상 시그마 메일이 맞는 것 같습니다. 좀 특이한 성격이네요. 야, 이런 사람도 있구나. 자, 다음. 조금 지난 영상이지만 정치에 대한 영상이 많이 실망스러워서 묻고 싶습니다. 이분은 30대 중반의 남성분이시고, 그래서 제가 정치에 관심이 없다고 하시지만 정치를 보는 시각이 조금 협소하다고 느껴진다.
그래서 20대 남자애들한테 정치병에 벗어나라고 하는 부분이 큰 실망을 느꼈다. 정치야말로 한국인들이 가장 관심을 가져야 할 분야다. 정치와 안보가 매우 중요한 국가다. 강대국들에게 둘러싸여 있고 미국과의 관계가 실패하면은 한국의 미래는 전체주의로 향해 가고 있다. 이 부분은 동의합니다. 한국은 굉장히 전체주의적인 기질이 강해요. 내가 586 보고 파시스트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물론 제가 뭐 파시즘의 정확한 데피니션을 따와서 하는 건 아니고 그냥 우리가 흔히 파시스트 하면 떠올리는 그 이미지와 걔네들의 행태를 내가 빌려서 얘기하는 거예요. 정확히 얘기하면 전체주의죠. 왜냐하면은 이 586 운동권들이 이 전두환과 싸우면서 이 전두환과 싸우기 위해서 전두환을 닮아갔어요. 농담으로 한 게 아니라. 그래서 왜냐하면 이건 내가 솔직히 이해는 하는 게, 그런 상대랑 싸우려면은 이런 운동을 하는 사람들도 거의 준군사 조직처럼 움직여야 돼요. 그래서 그 운동권의 보급전선 이런 말이 있어요. 이거 약간 무슨 혁명 무슨 운동 같은 용어잖아. 보급전선, 모모전선. 그래가지고 당시 이제 운동권들이 학원 일을 하거나 여러 가지 자영업들을 하면서 그런 거 막 돈 대주고 이런 거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죠. 그래서 운동권 내 성폭행, 막 화염병 던지고 시위하고 온 선배들한테 몸 대주게 하고, 그게 그 운동권 버전의 위안부 아니야. 그런 새끼들이 지금 위안부에 대해서 떠드니까 얼마나 역겨워요. 물론 그 다 동일 인물은 아니겠지만 아무튼 그 세력으로 봤을 때, 아무튼 그래가지고 한국은 전체주의 성향이 강해요. 그리고 좌든 우든. 내가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문재인 정권 들어와서 HTTP 고지랄 하고 지들이 테러 방지법을 필러버스터 했으면서 5.18 특별법 같은 거 통과시키고, 제가 얘기했죠. 5.18 특별법은 좌파 버전 국가보안법이라고. 그러니까 5.18 특별법을 부정하는 새끼들의 특징이 광화문에서 주체사상을 찬양할 수 있어야 민주주의다 이딴 소리를 한단 말이야. 그게 표현의 자유고. 물론 난 그 말에 동의하는데 내 얘기는 일관성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서 뭐 독일의 반나치법이 있다, 막 어디서 뭐 궤변 같은 걸 막 펼쳐. 참고로 나는 반나치법이 동의하지 않아요. 그래서 아무튼, 그리고 마찬가지로 우파라는 놈들도 이명박 때 여러분 지금 제 채널을 보시는 20살 20대 여러분들은 잘 모르실 수도 있는데, 이명박 때 허위사실 유포죄인가 그런 걸 만들었을 거예요. 그게 아마 위헌 맞고 아마 삭제됐을 거야. 굉장히 위험한 법이거든요. 굉장히 위험한 법. 그리고 대통령을 쥐의 그런 포스터에 쥐로 풍자했다고 또 처벌받은 적이 있었고, 아무튼 나보고 이명박 왜 싫어요? 이렇게 물어본 사람이 있는데, 이명박은 나는 항상 일맥상통해요. 내가 문재인 정부의 그런 문제점을 지적하는 것도 그렇고, 이명박은 국민들의 어떤 표현의 자유나 그 미네르바를 계기로 한 그런 것들을 국민을 감시하고, 박근혜도 국민을 감시하고 약간 이런 게 있었기 때문에 나는 그래서 딱히 누구를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아무튼 정치는 국가와 국민을 모두 나락으로 보낼 수 있는 도구다. 그래서 이분이 이렇게 얘기하세요. 여성이 가산점을 받는다고 해서 인생이 무너지는 않겠지만 성범죄 무고에 엮이게 된다면은 처참하고, 단톡방을 당장 검열한다고 해서 인생이 무너지는 건 아니지만 개인에 대한 영장 없는 검열과 감시법이 제정된다면 통치자에 대한 비판은 사라질 것이다. 게이들을 보듬어주고 혜택을 준다고 해서 인생이 무너지지 않겠지만 차별금지법이 제정된다면 우리에게 주어진 표현의 자유는 사라질 것이다. 동의합니다. 차별금지법은 끔찍한 악법입니다. 이건 반드시 막아야 되는 법이고, 근데 내가 그렇게 얘기한다고 해서 막아질지는 잘 모르겠지만, 거주 이전의 자유 얘기하셨고, 이건 아마 이재명이나 이런 쪽에서 얘기하는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그런 부동산 국유화 시스템을 얘기하신 것 같아요. 한국은 아이슬란드도 아니고 경제사원과 부패한 관리만 존재하는 일본이 아니다. 20대가 정치에 관심을 끈다고 해서 나라가 무너지지 않겠지만 절망적인 상황이 지속된다면은 순식간에 전체주의 국가가 될 것이다. 이분이 질문하셨구나. 이명박근혜가 무엇을 망쳤단 말인가요? 이명박은 토건 사업을 하고 민영화를 강행을 하려고 했죠. 그리고 박근혜는 국정교과서로 아이들의 미래를 훼손하려고 했고, 그리고 박근혜 정권 내내 저번에 누가 나한테 잘 설명해 주셨는데 댓글로 어공늘공, 그 늘공들의 그런 부패와 이런 것들이 많이 발전을 했어요. 나는 그때 그 속에 있던 사람이어서 알아. 그래서 정치의 속성은 부패와 숙청이다. 애초에 정의와 공정은 없다. 무엇을 바라냐? 정치의 속성은 부패와 숙청이죠, 현실적으로. 그리고 정의와 공정은 최소한의 겉으로 드러나는 지향점입니다. 애초에 정의가 공정은 없다고 하시는데 그건 좀, 근데 이분이 약간 너무 이걸 과격하게 본 게, 애초에 정의와 공정이 아예 없으면은 멕시코처럼 됩니다. 멕시코처럼. 부패와 숙청이 존재하는 그 맥락에는 정의와 공정이 깔려있는 거예요. 내 생각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분한테 길게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이런 분들이 착각한 게 뭐냐면은 내가 무슨 나루토에 나오는 무슨 무한 치쿠요미 같은 거를 쓸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나 때문에
나 때문에 윤석열이 당선됐다고 하는 인간도 내가 봤어. 야, 내가 그렇게 뛰어난 능력자인 거를 이 정치권이 못 알아보다니. 이 사냐에 묻혀있는 와룡이야 내가 무슨. 나 덕분에 윤석열이 당선되고. 이거 빨리 그러면 대통령 당선자가 얼른 우리 집에 한번 방문해야지. 나도 장재원한테 해주듯이 라면 하나 끓여주고. 죄송한데요, 제 채널 보시는 분들이 이런 착각을 많이 합니다. 제 채널 구독자가 3만인데 실제 시청자는 평균적으로 10,000명 정도예요. 그러면은 이 대한민국 5천만 국민 중에 10,000명이면은 5천분의 1이죠. 1%도 안 되는데, 이 질문자분이 아셔야 될 게, 내가 이렇게 얘기한다 한들 정치병자들은 여전히 존재합니다. 내가 그래서 이전에 다른 그 청소년 질문자한테 얘기했죠. 정치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절대로 계몽을 하려고 하지 마라. 절대 변하지 않는 정치 지형은 그냥 넉넉 잡아서 3분의 1은 대깨문이고 3분의 1은 태극기고 3분의 1은 중도다. 대한민국은. 그 콘크리트층은 NPC다. 걔네들은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무지성 지지자들이다. 걔네들을 계몽하거나 걔네들과 입씨름을 하지 말라고 내가 얘기했습니다. 질문자분이 걱정 하나도 할 거 없어요. 내가 뭐라 얘기한다 한들 대깨문 짓을 할 사람들은 대깨문 짓을 할 거고, 태극기 짓을 할 사람은 태극기 짓을 할 겁니다. 근데 나는 중도층이에요. 나는 캐스팅 보터라고. 난 이 당도 뽑고 저 당도 뽑습니다. 나는 나와 코드가 맞는 캐스팅 보터들한테 한 얘기예요. 내가 아무리 20대들한테 그렇게 설파를 한다 해도 내 영상이 20대 전체에 몇 명한테나 귀에 들어왔겠어? 몰라요. 이게 뭐 대한민국 정부가 내 유튜브를 교육부 공인 자료로 쓴다고 해서 전 국민 청소년들한테 교육을 한다면 좀 얘기가 달라질지도 모르겠다. 난 개인적으로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그래봤자 여전히 내 의견에 반대해서 정치에 매몰돼서 정치병자 짓 할 애들 많아요. 나도 20살 때 그래봤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얘기한다고 해서 여전히 여러분들 20대 남자애들은 20대 남자들 커뮤니티에서 또는 각자 나이에 맞는 커뮤니티에서 정치병자 짓 할 거예요. 그리고 내가 정치에 관심을 갖지 말라고 한 게 아니에요. 거기에 매몰되지 말라고 한 거지. 그 둘은 굉장히 다릅니다. 정치에 관심 가져야 되는 거 맞아요. 저도 헤드라인 이런 거 다 읽습니다. 중요한 사건들 보고. 재밌잖아. 그리고 저는 솔직히 연예 뉴스보다 정치 뉴스가 더 재밌어. 하는 짓들 보면. 그래서 그냥 살아있는 드라마잖아. 인간 군상들의. 안녕하십니까. 엘리자베스 홈즈에 관해서 의견이 궁금합니다. 엘리자베스 홈즈는 그 한때 미국에서 제2의 스티브 잡스라 불렸던, 여자 스티브 잡스라 불렸던 여자예요. 더나노스 발음 이게 맞나요? 아무튼 의료회사 창업자이자 사기 혐의로 기소됐고 12가지 정도의 혐의로 기소되었다. 이게 무슨 성경이 나오는 12가지 죄야? 현재는 4가지가 이미 혐의 인정으로 몇십 년에 달하는 형량을 받았습니다. 근데 뭐 여자니까 또 중간에 가석방이 되겠지. 스타트업 초기에는 여자 스티브 잡스라 불렸고, 그쵸? 전 세계에서 가장 부자 여자 1위가 됐습니다. 일부러 목소리를 낮게 깔아서 말하고 스티브 잡스와 비슷한 의상을 입는 등 이미지 메이킹을 했었는데, 여자들의 남성의 burden of performance를 이겨내지 못하니까 이런 사기극이 일어나는 건가요? 이런 식으로 목소리를 깔고 얘기했다는 거죠. 일종의 페미니즘의 폐해인가 싶네요. 지금 또 정의당의 장혜영인가 뭔가가 100분 토론 나와가지고 이상한 말도 안 되게 논리를 펼치는데 1월 15일에 보내셨는데, 당시에 정의당의 우리 혜영이 누나가 나와가지고 이상한 헛소리를 했나봐요. 왜 이렇게 남자처럼 성공을 못해서 안달인 건지. 제가 이거 이전 영상에 되겠어요. 피넛 엠비인 것 같다고. 남성기 질투. 페미니즘은 남성기 질투입니다. 남자처럼 열심히 노력해서 경쟁에서 살아남으면 되는 건데 에휴. 자, 이거 저의 의견은요 이렇습니다. 메노스피어에서 당연히 엘리자베스 홈즈에 대해서 무지 씹었죠. 제가 잘 몰랐는데 미국의 그 좌파들, 레프티스트들과 그 데모크렛에 있는 그 PC주의자들은 워낙 이 우파들이나 네오콘이라고 해야 되나요? 미국 유튜버 중에 프레이거유라는 채널이 있습니다. 그럼 프레이거유 채널로 대표되는 그런 컨서버티브한 사람들, 보수적인 사람들 하고, 그리고 메노스피어에 있는 레드필 이런 계열에 있는 사람들한테 항상 공격을 당한 게 그거란 말이야. 니들이 아무리 남녀 백지 이론, 남자와 여자는 이퀄 똑같다, 그런 식의 블랭 슬레이트 이퀄리즘을 설파해봤자 현실로 나타나는 현실이 다르거든. 그러니까 얘들도 답답했다가, 그러니까 얼마나 그걸 손꼽아 기다렸겠어. 엘리자베스 제2의 스티브 잡스가 나오기를. 그래서 엘리자베스 홈즈가 등장했을 때 정말 혜성 같았다고 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봐라, 여자도 뭐 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근데 되게 재밌는 게, 산업혁명이 일어나고 미국의 산업의 역사가 생긴 이후로 수많은 뛰어난 기업들을 세운 남자들은 수두룩 빽빽 나왔는데, 이제 겨우 한번 여자, 정말 그 미국 인구가 몇 억이지? 또 까먹었네. 아무튼 몇 억 되는데 걔네들 중에 한 명 엘리자베스 홈즈가 나왔다고 해서 여자가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게 레드필 채널에서 많이 다루는 건데, 여자들은 possibility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근데 남자들은 probability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거를 한국어로 좀 번역을 하자면은, 그러니까 이게 제가 영화과에서 이제 시나리오나 또는 영문과에서 이제 문학에 대해서 공부할 때 배운 건데,
문학이든 시나리오는 다 허구예요. 근데 우리가 그 허구의 작품을 보고 진지하게 해석을 하고 사람들이 받아들인 이유가 뭐예요? 스토리가, 이야기가 프로바블하기 때문이에요. 즉 일어날 법한 일이기 때문이에요. 어떤 것이 파시블, 일어날 수 있다고 해서 그걸 넣으면 안 돼요. 그럼 개연성이 깨지거나 사람들한테 공감을 못 받습니다. 가령 누군가가 지금 현재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을 영화로 만든다고 하면은 욕을 먹을 거 아니야. 뭐 말도 안 되는 일이냐고, 무슨 러시아를 바보로 보냐, 이렇게 사람들이 욕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자들은 항상 뭔가 이런 남녀 어떤 젠더의 차이에 대해서, 젠더란 표현도 쓰지 맙시다, 이런 성의 차이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항상 무슨 파스빌리티를 얘기해요. 그래서 어떤 분이 질문자분이 어떤 구독자가 댓글에서 잘 지적을 해주셨듯이 자꾸 아웃라이어나 무슨 특이한 사례 가져와가지고 이건요 요지를 한단 말이야. 남자들은 프로바블로 얘기를 해요. 전체적인 평균, 정치적인 방향성으로 얘기를 해요. 이거는 Fresh and Fit Show가 마이애미에 있는 그 클럽 파티걸들 데려와가지고 그런 레드필적인 지식에 대해서 서로 맞짱 뜨고 의견을 나누고 토론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자주 개판이 돼요. 여러분 예상이 되다시피. 내가 지금 이 얘기를 이화여대 꼴패미 3명 데리고 한다고 생각해봐. 그런 느낌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걔네들, 여자애들이 그 프레시 앤 핏 쇼에서 남자들이랑 토론을 하는 태도나 패턴을 보면 맨날 똑같단 말이야. 이 엘리자베스 홈즈는 프로바블한 일은 아니죠. 근데 여자들은 뭘 좋아하냐면은, 그러니까 미국 레프티스트들, 좌파들, 리버럴들, 난 솔직히 내가 리버럴이란 소리를 많이 들었던 입장으로서 10년 전에, 이제는 리버럴이란 말이 내 얘기엔 약간 좀 모욕처럼 들리는데, 아무튼 리버럴들이 이 엘리자베스 홈즈를 그것의 아이콘으로 삼아서 프로바빌리티가 아니라 파서빌리티의 아이콘으로 삼은 거예요. 이게 페미 교육의 문제고, 이게 여자들한테 악영향을 미치는 게 이유가 그겁니다. Girls can do anything은요, 좋은 교육이 아니에요. Even men cannot do anything. 심지어 남자도 뭐든지 할 수가 없어요. 남자들은 그렇게 믿지도 않고 있고. 근데 Girls can do anything이라고 가르치는 거는 굉장히 위험한 교육입니다. 유고걸, 굉장히 위험한 교육이에요. 근데 그런 파서빌리티를 주입하는 상징으로서 엘리자베스 홈즈를 사용했는데, 이게 결국에는 요렇게 됐지. 이건 마치 어떤 통쾌함이에요? 남페미가 알고 보니까 성범죄자로 드러나는 것만큼 이런 통쾌함인 거야. 근데 저놈 저럴 줄 알았다. 근데 그래서 이제 매너스피어나 이런 롤러타마시 방송에서 가끔 이런 엘리자베스 홈즈가 예시로 나올 때가 있는데, 맥락상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그 뒤로 엘리자베스 홈즈에 대해서 레프티스트들이 입을 싹 닫았대요. 음소거처럼. 그렇습니다. 엘리자베스 홈즈와 관련된 논평은 여기까지 할게요. 자, 다음 사회성에 관한 문제입니다. 네이버 메일 앱에서 보냈습니다. 이분은 네이버 메일 어플을 통해서 저한테 메일을 보내셨군요. 왜 나한테 이런 TMI를 보내는 거지, 네이버? 왜 이런 TMI를 보내냐고. 저는 중3까지 생활까지 통제받을 만큼 아버지의 오지랖을 견뎌왔습니다. 질문자분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본인은 혼자가 아닙니다. 나도 중딩 때 그랬어요. 자, 학교 사람들은 양아치라는 아버지의 말에 속아서, 학교의 대부분의 사람은 양아치다라는 아버지 말에 속아서 학교 가서 두세 마디 말 정도밖에 안 한 탓에 자폐아로 오해받아 해코지 당할 정도였고. 이거 좀 심하다. 질문자분 아버지의 권위를 너무 많이 존중하셨네요. 나는 중학교 때 부모님 말보다 친구의 말이 훨씬 더 와닿았는데, 그 시절은 그런 시절이잖아요. 아무튼 뭐 이럴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아버지의 그늘에서 힘들게 벗어나서 주도권을 펴보려고 하나 사회와 저의 거리는 너무 벌어져 있습니다. 인간관계나 일상의 매너 등을, 사회관계에 관한 기술을 레드필 지식에서 획득할 수 있을까요? 일단 질문자분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건 롤러타마시도 아니라고 얘기를 합니다. 일단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저는 또 PC주의자들이 이런 내 얘기 들으면은 또 무슨 피해자한테 굴레를 씌우냐, 그냥 주둥이로 막 그냥 자, 질문자분한테 도움이 되기 위해서 나한테 실명을 보내셨는데, 본인이 누군지 알 거예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질문자분은 남자잖아요. 여잔가? 이름이 약간 여자 같기도 하고 남자일 거예요 아마. 나한테 이렇게 얘기했잖아. 그러니까 마치 원인이 아버지인 것처럼 얘기했는데, 아버지는 트리거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현실은 나라는 요소와 환경이랑 요소가 상호작용하는 거예요. 제가 질문자분 같은 아버지를 뒀어도 질문자분과 다른 반응을 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넓게 잡아서 그냥 절반은 아버지의 책임이고 절반은 질문자분의 책임이고요. 좀 더 정확히 얘기해서 100% 질문자분의 책임이에요. 이거는. 왜냐하면은 내가 이렇게 얘기한 이유는, 항상 책임과 잘못을 오해하지 마요. 한국 사회, 특히 현실적으로 일반적으로 우리는 책임 이꼴 나쁜지 또는 멍청한지 실수에 대한 응징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책임이란 단어를 되게 나쁘게 생각을 하는데, 책임은 그게 아니라 이거를 변화시킬 수 있는 주도권이 나한테 있다는 그런 라이센스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얘기를 한 거예요. 어쨌든 질문자분 인생이야. 아버지가 관심도 없을 거고요. 관심이 있다 해도 질문자분만큼 관심을 가질 수가 없어요. 이 문제에 대해서. 고치고 바꿀 수 있는 사람은 질문자분 때문이기 때문에 일단은 약간 질문자분이
직접적으로 아버지 탓은 한 건 아니고 저한테 맥락을 설명하려고 한 건 알아요. 근데 마음속으로는 한 번 더 상기를 시키는 겁니다. 질문자분이 일단 책임져야 될 문제고, 질문자분 뭐라 한 게 아닙니다. 질문자분이 아빠 탓하고 있다 이런 거 아니에요. 그랬으면 애초에 나한테 메일을 안 보냈겠지. 이렇게 질문자분도 스스로 바꿔보고 싶으니까 메일을 보낸 거 아니에요? 자, 근데 아무튼 질문자분의 걱정이 사회와 저와의 거리가 너무 멀어져 있다며요. 그리고 인간관계나 일상의 매너, 인간관계와 일상의 매너 등을 이걸 기술을 배워야 된다고 생각이 될 정도로 본인이 많이 어렵다면은 이거는 성격의 문제인데, 저는 요즘은 과학에서 이제 요즘 또 최근 연구는 어떨지 모르겠어요. 이건 맨날 바뀌어. 연구하는 사람들마다 성격이 선천적이냐 후천적이냐 맨날 바뀌어가지고, 근데 나는 좀 어느 정도 선천적인 게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유전적인 게 있다고 봐요. 성격이 내 경험칙상 또는 내 자신을 통찰해 봤을 때 내 스스로를, 뭐 사람들마다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일단 답변을 드리자면은 레드필 지식에서는 획득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은 레드필 지식은 어떤 메커니즘을 설명하는 거지 세부적인 지침을 주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인간관계나 일상의 매너 등을 레드필 지식에서 직접적으로 가르쳐주지는 않아요. 다만 어떤 마인드를 갖고 살아야 되고 왜 그래야지 효과가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인간관계나 일상의 매너 등을 배우고 싶으시면은, 사실 제가 세상을 책으로 배우라는 말을 되게 싫어하는데 이거는 솔직히 여자들이 많이 읽는 책들이 많습니다. 이런 거는 인간관계, 그래서 여성향 책들이 많아가지고 제가 좀 함부로 권하기도 좀 그런데, 사실 이거는 직접 사람과 부딪혀봐야 되는 거거든요. 요즘 미국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은 제너레이션 Z죠. Z세대들이 이게 또 이 질병 얘기를 하면 되지. 아무튼 비어버그, 그 중국산 그거 질병 때문도 있지만 스마트폰 때문이기도 하고 SNS 때문이기도 하지만, 아무튼 미국의 제너레이션 Z 세대들은 좀 인간관계 능력이 좀 덜 떨어진다, 약간 이런 평이 있어요. 그래서 그 모던 라이프 데이팅 존, 그 일본에 있는 그 정신나간 빡빡이 친구 있잖아요. 그 친구가 바디랭귀지 코스를 가르치는데 그게 인기가 꽤 있어요. 근데 롤로 타마씨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거 보고 난 처음에 존이 이거 프로그램 만들어서 판다고 할 때, 강의 판다고 할 때 롤로 타마씨 이렇게 생각할 때 이걸 누가 사? 왜냐면 롤러 타마씨는 제가 얘기했듯이, 제가 커뮤니티 게시판에 게시를 했듯이, 롤러 타마씨는 그 옛날에 성혁명이라 불리는 미국의 피임약이 처음 개발되던 시기에 이미 젊은 시절을 보내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롤러 타마씨는 철저히 아날로그적이고 오프라인에서 여자들과 직접 이렇게 콜드 어프로치하고 굉장히 전통적인 방식으로 여자와의 관계를 만들어가는 시절에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인간들의 바디랭귀지는 그 사람한테 너무나 익숙한 것이고 이걸 누가 가르쳐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건 그냥 상식인 거야. 근데 제너레이션 Z는 워낙 인간적인 접촉이 없고, 또 최근에 이런 팬데믹 때문에 그런 것도 있고 해가지고, 이제 기성세대는 당연히 동물적으로 알고 있는 것들을 이제는 이론화 정립을 해가지고 가르쳐줬는데 그게 장사가 되는 시대가 돼버렸어요. 물론 제너레이션 Z라고 해서 다 맛이 갔다 이건 아니에요. 근데 아무튼 충분한 수요가 있다는 얘기예요, 내 얘기는. 그래서 질문자분도 사실은 이게 좋은 게, 이런 거를 부트캠프식으로 실전으로 누가 오프라인에서 만나서 코칭을 해주면 이게 제일 좋습니다. 근데 한국은 아직 그런 사업들이 발달이 안 돼 있죠. 그리고 사람들이 거기에 돈 쓰는 걸 이상하게 생각을 하고. 그래서 저는 좀 좋은 책들을 좀 찾아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일단 그러니까 주로 실천을 할 수 있는 책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난 솔직히 나도 내가 이런 책을 찾아서 읽어볼 동기부여가 전혀 없어서 내가 무슨 책을 추천하겠다 이런 건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 방법을 하나 추천드릴게요. 질문자분이 대학생이시면은 본인 대학에 도서관 있을 거예요. 거기 이제 여러 가지 키워드를 검색해봐요. 인간관계, 처세술 키워드 같은 걸 검색해보면은 그 책들 기호 번호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대체로 비슷한 종류의 책들끼리 모여있어요. 책들끼리 모여있어요. 그 질문자분이 대학의 도서관이나 아니면은 본인이 살고 있는 시립도서관에 가가지고 그 섹션을 찾아내서 좀 관련된 뭔가 실천 지침을 주는 책들을 사서 정말 A부터 Z까지 딱딱하게 연습을 한번 해보세요. 실전에 적용을 한번 해보세요. 그게 제가 해줄 수 있는 유일한 조언입니다. 자, 안녕하세요. 군복무가 얼마 남지 않은 23살 남자입니다. Burden of Performance라는 개념에 대해서 굉장히 공감을 해서 열심히 살고 있대요. 연애 경험이 없고 그렇다고 외모가 속히 말하는 빠은 사람은 아닙니다. 얼굴 쌍판대기만 놓고 보면 잘생긴 편에 속합니다. 170이 조금 안 되는 키가 좀 아쉽다. 그렇군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설명하는 이유는 객관적인 Q&A가 되었으면 한다. 좋습니다. 본론으로 돌아와서 저의 고민은, 저를 좋아하는 여자는 구미가 당기지 않습니다 입니다. 제가 살면서 여성에게 직접적인 고백을 3번 받았는데 3 고백 모두 매몰차게 거절했습니다. 근데 그 얘기 구구절절하게 쓰기에는 너무 오래된 얘기고 노잼이라서 관통되는 주제로 질문을 드리자면은, 이런 단도직입적인 태도 멋있습니다. 1. 제가 먼저 호감을 가집니다. 제 내면에서 이 여자라면 내 여자친구로 나쁠 것 같지 않다라는 결론을 내립니다.
그러던 도중 상대방이 나에게 어떤 사인을 보내서 얘가 나 좋아하는 것 같아 라는 생각이 들면은 재미가 확 떨어져 버리고 상대방에 대한 호감도 없어집니다. 대부분 이런 사인을 주고 호감이 떨어졌을 때 고백을 하더군요. 심지어 걔네 중 한 명은 저랑 데이트를 한 뒤에 다음 약속으로 카톡을 잡는데 모텔에서 놀자라고 했는데 재미가 없어져서 거절했습니다. Are you 고자? Mister? Are you 고자? 아니 도대체 내가 이거 유튜브 하면서 느끼는 건데 진짜 세상에 다양한 인간 군상이 있구나. 지금 저 욕하는 거 아니고요. 내가 너무 신기해서 하는 얘기예요. 자, 3번. 사실 이 부분이 문제인데 고백받고 마음에 안 들어 거절하면 그걸로 그만인데 상대가 떠나가면은 그제서야 다시 마음에 불이 붙습니다. 아니 뭐야 이 사람. 가령 저 모텔에서 놀자는 말 거절한 거. 그냥 한번 만나볼 거리라는 생각이 군대라는 환경의 특수성을 배제하더라도 자주 듭니다. 제가 주변 지인들한테 허심탄회하게 얘기해보니 아직 이성의 눈을 안 떠서 그렇다. 성관계를 해보면 생각이 달라질 것 같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던데 레드필 코리아님 생각이 궁금합니다. 질문자분 같은 사람이 간혹 있습니다. 저한테 메일 보낸 사람 중에서. 근데 질문자분 같은 사람을 내가 오프라인에서 실제로 만나본 적은 없어요. 나도 살면서 이런 경험을 해본 적이 없고 내 자신에 있어서. 사람의 성격은 다양한 거니까. 이미 뭐 MBTI만 해도 한 16개 있잖아요. 질문자분이 문제 있다 이런 얘기는 아니고요. 좀 신기하네요. 전 그냥 이렇게 생각해요. 뭐 어렵지 않아요. 그냥 뭐 이런 사람도 있고 저런 사람도 있는 거지. 내가 질문자분한테 그냥 하고 싶은 말씀은 남자잖아요. 남자잖아. 몇 살이랬죠? How old are you? 23세. 할 수 있을 때 하세요. 나중에 나이를 먹을수록 점점 여자들은 능구렁이가 돼가고 점점 눈이 높아지고 질문자분이 서두에 언급하신 burden of performance가 제대로 안 되면은 못할 수도 있어요. 남자가 그나마 순수한 사랑을 할 수 있는 나이가 24살, 25살 보수적으로 잡아서 넓게 잡아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질문자분은 약간 좀 흔히 좀 잘 나가는 여자들이 빠질 수 있는 함정을 지금 스스로 파놓고 있는 건데 이게 난 맨날 될 것 같고 이건 맨날 굴러오네? 그냥 호박이 넝쿨째 굴러오네? 대굴대굴? 또 굴러오겠지 뭐. 아이 노잼 뭐 언젠가 또 굴러오겠지. 아니요. 물론 질문자분이 잘 이제 좋은 남자로 성장해서 더 재밌을 수도 있어요. 나 뭐 꼭 나쁘게 얘기한 건 아니에요. 근데 내 얘기는 23살의 또래, 그러니까 아직 좀 그런 섹슈얼 마켓 밸류, 연애 시장에서 좀 물이 덜 든 그런 어리고 순수한 여자와 교제를 할 수 있는 문은 닫히고 있다는 얘기예요. 질문자분이 뭐 38, 39 돼서도 21살이랑 사귈 건 아니잖아. 뭐 질문자분을 무시한 게 아니라 내가 얘기하는 거는 접점이 없어요. 사회인이랑 대학생은 특히 딱히 접점이 없어요. 질문자분이 그 나이 먹고 대학을 또 들어가지 않는 이상은. 그렇기 때문에 질문자분은 지금 기회를 날리고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약간 좀 철없는 어린애가 이게 10,000원짜리인지 모르고 10,000원짜리 가지고 지금 불장난을 하고 있는 느낌이야, 내가 보기에는. 그래서 별로 좋지 않고요. 저는 질문자분 같은 마음에 안 드는 이유가 뭐냐면은 그냥 저의 성격을 얘기할게요. 저는 여자애들이 나한테 먼저 호감을 보이고 신호를 보내면은 저는 마음이 식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붙지. 왜냐하면은 궁금하거든. 걔라는 세기가. 이 여자애는 일단 껍데기 마음에 드는데 오케이, 그건 일단 통과고. 그러면은 얘라는 세계는 뭘까 너무 궁금하거든. 알아가고 싶거든. 탐사를 해보고 싶거든. 꼭 성관계를 얘기한 게 아니라. 그래서 얘랑 연애하면 어떤 일들이 펼쳐지고 어떤 짜릿한 드라마들이 열릴까, 얘랑 섹스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도 하지만, 그래서 가장 설레는 게 여자친구랑 처음 성관계를 할 때요. 그다음에 처음 키스를 할 때고, 마치 그 선물 상자를 처음 뜯어보는 느낌이 든단 말이야. 그래서 난 질문자분 같은 생각을 안 해요. 얘 나한테 호감이 보여? 노잼. 이건 약간 좀 여자애들 중에서 레드 플래그, 데미지드 굿들이 하는 행동이에요. 성별만 바뀌면은 그냥 그 자체에 중독이 된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짓이에요. 난 이 탄산수 뚜껑 딸 때 이 칙 소리가 너무 좋아. 그래서 탄산수를 30드리를 하나 사가지고 칙. 끝났네. 버리고. 그러니까 이런 짓이라고. 마셔야 돼요. 마실 수 있을 때 마시라고. 탄산은 다 날아가 버린다고. 이게 내가 질문자분한테 해줄 수 있는 설명의 전부입니다. 지금 제 채널 지금 보고 계신 분들 느끼죠? 참 배부른 인간들 많다 이런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텐데. 안녕하세요. 저는 동국대학교의 18학번 학생입니다. 동문이네. 반갑습니다. 반가 햄토리네요. 자, 이제 2021년 2학기에 복학해서 저한테 감사하다는 말씀을 보내고 싶습니다. 동대 연극학부 출신. 아니요, 저 연극학부 아니에요. 저 영화과입니다. 영화과. 어머니 다릅니다. 연극학부와 영화과는. 저는 그러니까 관용적으로 그냥 일반인들한테 설명할 때 귀찮으니까 연극영화과라고 표현하거나 영화과로 설명하는 거지. 연극학부와 연극영화과는 이제 분리됐어요. 전국에 있는 모든 4년제가 연극과랑 영화과가 이제 분리가 돼요. 그래서 다른 과, 엄밀히 말해서 다른 과인데 뭐 서로 그냥 잘 알고 지내는 경우가 있죠. 개개인별로는. 그래서
자, 총녀 폐지를 위해 목소리 내주셨다는 점에 감사드립니다. 저한테 감사할 건 아니고요. 우리 학교 총녀가 폐지되는 데에는 그 에브리타임에 있는 익명의 어떤 투사 남성분이 있습니다. 내가 그분 되게 존경하는 게 인간 대 인간으로. 나는 당시에 어떤 입장이었냐면은 총녀 폐지 불가능하다 입장이었어요. 당장은. 그때가 2017, 18년대. 최근에 이제 남초 사이트에 그런 자료가 돌아다니더라고. 내가 이거 너무 신기해서 다운로드 받아놨는데, 내가 여러분들한테 평소에 얘기했잖아요. 2017, 18년대가 그 사상이 가장 정신이 나갔다. 나는 그 당시에 역사의 현장에 서 있었기 때문에 안다 얘기했잖아요. 실제로 인터넷 검색 기록이나 어떤 그런 인터넷 자료들 출회 기록을 누가 통계를 내보니까 2017년, 18년에 남녀 갈등이 가장 심했대요. 그 언급되는 횟수, 그 관련 용어들이. 그때 남녀 갈등이 정점을 찍은 걸로 실제로 과학적으로, 데이터적으로 증명이 됐어. 그래서 당시에는 그게 얘네들이 워낙 기가 세가지고 얘네 당장 밟아놓긴 힘들다 이 생각을 했는데, 당시 나도 이제 우리 학교 남초에 대해서 회의적이었단 말이야. 내가 당시 이제 남초 애들이나 젊은 남자들 보면서 답답했어요. 왜냐면 맨날 페이스북 대나무 숲에서 나만 뚜들겨 패고 있고 약간 이런 기분 들었단 말이야. 어떤 남학생이 그 학칙을 잘 연구를 해가지고, 이게 대학 들어가면 학칙 다 다운받을 수 있거든요. 나도 그거 여러 번 다운받아 봤어요. 예를 들면 뭐 내가 장학금을 받으면 어떻게 되냐, 휴학에서 손해를 안 벌면 어떻게 되나, 학칙에 다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운전면허를 딸 때 도로교통법을 공부했던 것처럼 대학에 들어가면 나는 학칙을 공부를 해요. 근데 아무튼 그거를 잘 그 사람이 연구를 해가지고 총녀를 폐지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낸 거야. 그래서 직접 사람들한테 비대면으로 에브리타임 통해서 익명으로 홍보를 해가지고 그 정족수를 채워가지고 투표를 이니시에이트, 발의를 했죠. 대단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 그러니까 용자예요, 용자. 그러니까 한 명의 사람이 이걸 해낸 거야. 내가 거기 기여를 한 거는 저는 글쟁이잖아요. 당시에 학교의 여러 매체를 통해서 남자들이 투표에 참여하고 여론을 부채질하도록 그런 뽐뿌지라는 그런 글들을 썼었고요. 그리고 실제로 제 글은 그래서 베스트 글로도 많이 갔어요. 우리 학교에 뭐 에브리타임만 있는 게 아니라 뭐 디언 이런 우리 학교 커뮤니티도 있잖아요. 추천도 많이 받았고,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러니까 모두가 이렇게 다 해가지고 총녀가 폐지된 겁니다. 그래서 이분도 주변에 은연중에 총녀 폐지, 그러니까 이 사람이 왜 은연중 했겠어요. 당시에 그 얘네들 기세가 너무 세가지고 마치 총녀 폐지를 하자고 대놓고 얘기하면은 무슨 일배 취급을 받을 것 같은 분위기였단 말이야. 그래서 지금 이 얘기를 하자는 게 아니었는데, 저는 그 얘기 하자는 건 줄 알았는데 아니군요. 뒤에 다른 내용이 있네요. 그래서 가정 상황이 좋지 못해서 어머니 위주로 교육받았다. 약간 싱글맘 가정에서 자라셨군요. 남성성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키도 160대로 작은 편이라 오냐오냐 하면서 스윗한 남처럼 자랐어요. 새파란 블루필입니다. 그래서 이제 인생에 대해서 회의도 많이 느끼고 피곤했는데, 제 영상 보고 나서 남자로서 책임감을 갖는 것은 자연스러운 것이고 너무 그 얘기를 듣고 너무 좋았다. 재밌죠? 남자한테 버든 오브 퍼포먼스가 있다는 말은 어떻게 보면 짐처럼 느낄 수 있는데, 가끔 그 얘기를 듣고 오히려 생기를 느끼는 남자들이 좀 있어요. 그동안 아빠에 대한 원망이 많고 이 세상이 미웠는데 그 생각도 좀 바뀌신 것 같고요. 그리고 정시로 동국대 왔는데 제 성적이 명문 자사고에선 최상위권이었는데 수능 망치고 온 터라 레드필님도 공감하시겠지만 아쉬움이 많이 남습니다. 동국대는 수준이 고등학교 때만큼 높지 않아서,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는 친구들이 공부를 이렇게 약간 좀 업으로 하는 친구들이 있었는데, 동국대는 수준이 고등학교 때만큼 높지 않아서 그런 친구들이 안 보인다. 그쵸? 건동홍 라인이 솔직히 인서울 마지막 바텀 라인이죠. 근데 동국대학교는 약간 이제 좀 불교대학으로서 좀 무구한 역사가 있고, 뭐 민주화 운동에도 참여를 하고, 뭐 이런 뭐 경찰 행정학과, 뭐 연극, 뭐 여러 가지 좀 유명한 학과들 있고, 그쵸? 동국대학교가 그렇게 막 아주 좋은, 막 아주 그런 엄청난 강한 대학은 아니죠. 그런데 제 영상을 보고 마음가짐을 완전히 바꿨다. 학벌이 중요치 않다는 것도 많이 느낀다. 그래서 저한테 하시고 싶은 질문이, 저 덕분에 삶에 많은 변화가 일어났다. 그냥 저한테 감사하고 싶다라는 말씀을, 세상에 동국대학교 이메일로 보내셨구나. 밑에 이렇게 학교 로고가 있네. 오랜만에 보니까 반갑네. 저 가끔 이제 얼마 전에 가끔 이제 운전하다가 장충동 지나갈 때 있었는데, 가끔 학교 보면서 그때 추억이 떠오릅니다. 내가 이제 나는 이게 체감상 졸업한 지 얼마 안 됐다고 생각이 되는데, 벌써 뒤돌아보니까 5년 이상 넘었더라고. 아무튼 고맙습니다. 우리 동문께서 제 도움을 받으셨다니 제가 같은 동문으로서 기쁩니다. 하신 일 잘 되셔가지고 우리 학교를 너무 빛내주세요. 안녕하세요. 가끔 영상에 비공개되는 거 있는데 삭제하지 말아주세요. 저 삭제 안 했는데? 뭐지? 나 뭐 삭제당한 거 있나? 갑자기 빡치네. 유튜브에서 내 영상을 강제로 삭제하면은 나한테 메일이 와야 되는 거 아닌가요? 당신 영상이 삭제됐다? 전 이제 예비 고3이고 이제 한 학년 선배인 여자친구가 있었습니다. 연상 성관계했고 서로 처음이었습니다. 제가 이별을 고했는데 여자가 잡으려고 하다가 몸을 섞어버려서, 그쵸? 여자들이 이게 본능적으로 알아요.
이 몸을 섞으면 남자를 잡을 수 있다는 거를. 이 몸정이 무시를 못하거든. 전 나쁘다고 생각 안 해요. 응. 근데 지금 사귀는 사행 상태는 아니지만 여친인데 상대는 언젠가 우리 꼭 결혼하자고 우리 언젠가는 꼭 이어질 사이라고. 고등학생이죠 그러면은. 잠깐만 이제 예비 고3인데 그러면 이제 그 누나는 대학생일 거 아니야? 아니면 재수생이거나. 자 저도 고등학생 때 연애할 때 우리 꼭 결혼하자 얘기했습니다. 지금 돌이켜보면은 참 얼탱이가 없는 소리였는데 그땐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저 스스로는 많은 여자를 만나고 싶어요. 왜냐하면 이 여자 말고 더 나은 여자도 많이 만날 수 있거든요. 자신감 좋아요. 근데 얘가 그걸 절대 인정해줄 것 같지도 않고 만나지 말라고 하거든요. 만나지 말라고 하는 게 인정해준 거예요 질문자분. 인정해주실 것 같지 않다는 얘기가 뭐냐면은 야 니 나 말고 다른 여자는 이제 니 안 좋아해. 너 나만 좋아해. 얘가 이런 거 아니야? 아니면은 이거야 무슨 앤드류 테이트처럼 나 누나랑도 섹스할 건데 난 다른 여자도 만날 거야 이렇게 하겠다는 거야? 그래서 다른 여자에게 차갑게 대하고 가까이 오면 오지 말라고 시키고 누나가 그렇게 이래라 저래라 해요? 지금 이 상황에서 이 여자 포기하고 다른 여자 만나는 게 현명한 걸까요? 그렇게 보입니다. 질문자분요 이거 누나한테 괜히 미안해서 옆에서 머무는 게 더 나쁜 거고요. 질문자분한테도 마음이 이미 식어버렸는데 이게 이건 것 같아요. 여자친구인 선배가 미성년자 시절에 질문자분과 성관계를 했는데 첫 번째 성관계잖아. 꼭 그런 건 아니지만 보통 이제 첫 번째 성관계를 할 때 여자들은 그 첫 성관계에 대해서 성관계를 한 남자에 대한 그런 정서적 유대유착이 강합니다. 그래서 나치 카운트 성관계가 올라갈수록 여자들이 한 남자한테 이제 그러니까 이거요. 그러니까 이렇게 비유를 합시다. 테이프 스카치 테이프라고 생각을 해요. 처음에 붙였을 때 접착력이 제일 좋아요. 이게 처녀일 때 한 첫 경험이에요. 근데 여자가 자꾸 섹스를 반복한다는 거는 테이프를 뗐다 붙였다 나중 가면 안 붙어 이게. 막 스스스 미끄러 떨어져. 그런 거예요. 심리적으로. 이건 이미 연구가 있어요. 이건 내 뇌피셜도 아니고. 그리고 이미 미국에서는 경험적으로 남자들이 이걸 또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린 본능적으로도 알고 있어. 그래서 우리는 본능적으로 뭔가 해픈 여자를 싫어하는 거예요. 우린 본능적으로 싫어한다고. 난 내가 느꼈어요 그거를. 경험상. 심지어 내가 그때 20살 초반 당시에는 내가 PC주의자 기질이 있었고 블랭 슬레이트 이퀄리즘을 믿었는데도 뭔가 본능적으로 캥겼거든. 그래서 이거는 질문자분 이 여자를 내치면은 아마 이 여자의 상처가 클 거예요 처음이어서. 그래서 제가 이전에 미성년자 영상 찍을 때도 성인 남자가 미성년자 거기 댓글 보면 진짜 좀 좋은 댓글도 많고 좀 이상한 댓글도 많은데 나는 그 얘기 많이 공감을 했어요. 어떤 분이 미성년자한테 뭔가를 할 때는 되게 조심해야 된다. 단순히 뭐 법적으로 뭐 미투를 당하면 빼박 뭐 아청법에 잡혀고 이런 것 때문이 아니라 그 인간 대 인간으로 그 여자한테 뭔가 굉장히 뭔가 크게 와닿고 크게 딜이 들어간다고 해야 되나? 심리적으로 그렇게 설명하셨는데 난 그 얘기 되게 공감을 하거든. 왜냐하면은 내가 고등학교 때 연애를 해봤을 때 그때 그게 제일 심했거든. 내가 내 여자친구한테도 느꼈고 내가 내 자신한테도 느꼈어. 그래서 근데 내가 성인이 되고 대학에 가서 선택폭이 넓어지고 여자들을 더 만나게 되면서 거기서 내가 헤어나왔거든. 내 전 여친 또 그랬겠죠 이제. 걔도 이제 대학 가고 하면서 지금 좀 어디서 뭐하고 살고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질문자분은 손에 피를 묻히세요. 타인한테 이제 상처를 줄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근데 멀리서 보고 있는 내 관점에서는 이거는 이제 젊은 어린 갓 이제 성인이 되고 있는 성인을 향해 가는 청춘들이 겪어야 할 시행착오고. 그리고 질문자분 이제 고3이잖아요. 이 여자 포기하고 다른 여자 만나는 게 현명한 걸까요? 라고 하셨는데 질문자분 입장에서 현명한 거는 인생을 크게 보시고 좋은 대학에 들어가서 캠퍼스 라이프에서 성인 자격으로 더 신나고 더 많은 옵션, 이제 술이 추가되죠. 술도 추가되고 이제 합법적인 호텔도 추가되고 그리고 캠퍼스 데이트, 같이 학식 먹기, 캠퍼스 잔디밭에서 도시락 까먹기, 벚꽃놀이 가기 등등등 성인으로서 할 수 있는 게 많거든요. 뮤지컬 보러 가기, 알바도 해야 될 거고. 이거를 서울 인프라스트럭처가 가득 찬 서울에서 하고 싶으면은 서울에 있는 대학을 다니는 게 좋은 게 뭐냐면은 끝나고 데이트를 좋은데 핫스팟을 가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지방대도 다녀보고 서울에 있는 대학 다녀봤잖아요. 내가 경험을 해보니까 아는 건데. 그래서 더 큰 미래를 위해서 질문자분은 지금을 투자해야지. 지금 고3인데 나한테 이 여자 포기하고 다른 여자 만나는 게 현명한 걸까요? 이런 얘기는 별로 현명하지 않아 보입니다. 그래서 뭐 여자는 마음에 안 들면 정리하시고요. 깔끔하게. 근데 아마 섹스 때문에 안 될 것 같아 내가 봤을 때는. 그 여자도 근데 한편으로는 그런 걸 깨달아야죠. 그런 식으로 이제 남자들을 여자들도 알아가는 거지 이제. 남자란 동물들이 어떤 건지. 근데 딸내미였으면 질문자분을 죽여버렸을 텐데. 네, 뭐 대충 하세요. 네. 잘 하세요, 잘.
상처 쓸데없이 없었지 마요 인생에서. 별로 좋지 않습니다. 자, 안녕하세요 레드필 구독자님. 올해 25살 되는 구독자입니다. 레드필 지식을 한국에 전파해 주셔서 흥미롭게 보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궁금한 점이 생겨서, 자, 레드필님은 하이퍼거미 본능이 컨디셔닝 된다고 하셨습니다. 처음엔 이해가 되지 않았는데 계속 보니까 이해가 갔다. 그리고 제가 한 말처럼 그 사상이 이미 뿌리가 퍼지고 있고 그거에 동조해서 그 사상에 양분을 주는 여성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것 같다. 그래서 여성들의 기본값이 너무 올라갔고 컨디셔닝 되어 있었던 하이퍼거미 본능의 억제기를 풀어버린 것 같습니다. 그래요? 내가 솔직히 요즘 젊은 20대 연애시장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잘 몰라요. 내가 대학생이 아니어서. 4, 5등급 여성이 5, 6등급 남성을 원하는 것은 받아들여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4, 5등급의 여성이 6, 7등급 혹은 심하면 8, 9등급 남성을 원하는 것이 디폴트가 되어버린 것 같고 여성의 몸값이 거품이 끼었다고 생각합니다. 오케이. 뭔지 알 것 같아요. 그래서 대한민국 연애를 하는 사람들이 과거보다 현저히 줄어들었고 남성의 연애 시작점이 너무 올라가 버린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를 하면 좋을까요? 제가 레드필 알파의 4요소를 키워서 몸값을 성장한 것이 무조건적인 답일까요? 그리고 여성의 비현실적인 하이퍼거미 본능을 어느 정도 누그러뜨릴 수 있는 해답이 있을까요? 이에 대한 레드필 코리아님의 생각이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2022년에 새해 복 많이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1월 18일에 보내셨구나. 어쩌면 2021년에 제 채널을 알게 된 것이 인생의 복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확신할 수 없겠지만요. 확신하세요, 확신. 나는 레드필 코리아 채널을 알게 되어서 내 인생이 복이다 라고 확신을 하십시오. 유튜브 역사 이래 최초로 구독자한테 가스라이팅을 하는 이제 유튜버가 등장을 했어. 하루 세 번 얘기하세요. 난 레드필 코리아 채널을 알게 돼서 축복이다. 오케이. 농담이고요. 농담 아닙니다. 아니요, 농담 아니라는 게 농담이에요. 자, 질문자분의 질문을 저도 좀 고민을 해봤습니다. 평소에 페미니즘의 역사의 시작이 아마 그 프랑스의 신좌파 운동으로 알고 있어요. 나도 정확히 내가 지나가다 어디서 책을 읽다 내가 알아가지고. 여러분, 제가 이렇게 비위가 좋습니다. 옛날에 대학 다닐 때 페미니즘 서적도 다 읽어봤어. 상대를 알아야지 뚫겨 팔 거 아니야. 공부 좀 해봤는데, 근데 뭐 그리고 미국에서 넘어갔고, 뭐 미국에서 이제 1세대 자유주의 페미니즘, 2세대, 그래서 자유주의 페미니즘이 왜 오래 못 갔나, 이제 이런 것도 다 이해가 돼요, 이제 저는. 근데 뭐 지금 그 얘기를 하자는 게 아니고, 그래서 지금의 작금의 상황에서 레디컬 페미니즘이 한국에 들어와서 여자들한테 오염을 시키고 있는 것도 이미 질문자분이 말씀하신 대로 이미 물속에 잉크를 쏟은 거야. 이거는 되돌릴 수가 없어요. 자, 근데 4, 5등급 여성이 5, 6등급 남성을 원하는 것은 받아들여야 된다고 생각을 한다. 그러나 4, 5등급조차 6, 7 혹은 8, 9등급의 남성을 원하는 것까지 너무 당연한 게 돼버린 것 같다. 이거는 롤러 타마 씨가 잘 지적을 했습니다. 근데 나는 한국 사회도 이렇게 됐는지는 모르겠어. 근데 이렇게 됐을 것 같아. 왜냐하면은 롤러 타마 씨가 뭐라 그러냐면은 남녀 관계에서 파레토 법칙이 뭐냐면은 80%의 여자들이 20%의 남성을 원하는 게 아니라 100%의 여자들이 20%의 남성을 원하는 게 남녀 관계에서의 파레토 법칙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이게 약간 좀 블랙필 활동의 근거로 쓰여요. 일부 블랙필러들한테는. 봐라, 뭐 여자들은 어차피 다 알파남만 원하지 않냐, 뭐하러 여자를 만나냐. 여자들은 자기 수준에 맞게 행동을 안 하는데. 그래도 전 좀 한국의 여성들은 미국보다는 좀 덜하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약간 좀 유교주의 문화도 있고 땅이 좁은 것도 있고. 그리고 제가 일전에 항상 얘기했지만 레드필 지식을 미국 거를 한국에 가져올 때 약간 좀 밸런스 조절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한 이유가 뭐냐 하면은, 일단 한국과 미국이 문화가 명백히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나치 카운트도 그 숫자를 그대로 들고 와도 될까요?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내가 물어본 게, 이게 똑같은 나치 카운트라고 하더라도 미국의 마이애미에 있는 여성의 나치 카운트 10번과 한국 여성의 나치 카운트 10번이 약간 좀 다를 수 있단 말이에요. 이거에 뭐 정확한 어떤 경험칙들, 남자들의 지혜가 모인 게 남자들의 경험적 데이터가 모인 게 아니기 때문에 이건 약간 좀 빈칸으로 남겨놔야 될 여지가 있다고 봅니다, 나는. 근데 내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은, 내가 봤을 때 대체로 한국 여자들이 미국 여자들보다 똑똑해요. 일전에 올리버 쌤인가요? 그 미국인 유튜버가 이렇게 얘기했잖아. 물론 좀 한국인들 듣기 기분 좋으라고 한 얘기겠지만, 여러분, 미국인들이 의외로 이렇게 멍청합니다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럴 수밖에 없어요. 미국은 인구가 많잖아. 그리고 세계 최강대국에 살다 보니까 솔직히 우리 같은 이제 이런 약소국이나 세계 지도 외우고 강대국 그런 강자들이 누군지 관심을 가지지. 걔네들은 미국 안에 살면은 영국이 섬나라인지도 모르는 애들이 차고 넘쳐요. 진짜 그렇다고. 심지어 기본적인 수학 계산도 못하는 애들이 많아. 그래서 걔네들 기준에서는 우리 아시아인들이 무슨 공부 벌레들이야. 근데 내가 하고 싶은 얘기는, 그래서 나는 한국 여자들이 미국 여자보다는 약간 좀 똑똑한 면이 있어요. 평균적으로 약간 좀 눈치가 있다고 해야 되나? 그래서 나는 뭐 미국만큼 과격하게 4, 5등급짜리 여자가 무조건 9에서 10등급만 추구하고 현실적으로 5, 6등급을 안 만난다, 이렇게는 안 봅니다. 심지어 뭐 6, 7등급 여자, 본인이 7의 여자라고 그렇게 자칭 주장하는 여자들도 사실은
진짜 미국 여자들처럼 또라이처럼 난 무조건 알파메일 아니면 무조건 안 돼 라고 얘기하는 여자들이 실제로 있을지 모르겠어요. 왜냐면 내가 전철 타고 가거나 어디 뭐 번화가 가거나 어디 뭐 벚꽃 구경하거나 이렇게 가면은 나 이렇게 내가 있잖아요. 이게 내가 이 채널 한 뒤로 자꾸 관찰하는 습관이 생겼다고. 커플들 보면은 뭐 다 그럼 뭐 알파메일만 연애하냐고. 아니야, 평범남들도 되게 예쁘고 귀여운 여자들 많이 사귀어요. 내가 이게 현실에서 이렇게 보기 때문에. 근데 미국 여자들은 특히 마이애미나 이런 좀 대도시에 있는 또라이 같은 여자애들은 정말 그게 아니야. 얘들은 진짜 질문자분이 말씀하신 대로 진짜 이게 그래서 인타이틀드라는 표현이 생긴 거 아니야. 또라이들 얘네들은 지 수준을 너무 과대평가를 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생각에는 한국도 그래도 제가 한참 이제 연애시장에 진출했던 제 20살 초중반보다는 좀 더 악화됐다고 생각한 게 나는 일전에도 얘기했지만 SNS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 그 메커니즘을 좀 설명을 하자면은 질문자분 말씀대로 디폴트 값이 좀 올라갔고 몸값에 거품, 버블이 끼었다고 생각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미국만큼은 아니지만 한국도 꼈을 거예요. 왜 그러냐면 첫 번째 일단 여초 커뮤니티, 여초 사이트 이런 게 있고 SNS가 있어요. 그러니까 남자들의 의문이 그거 아니야. 왜 급이 높지 않은 여자애들이 자꾸 9에서 10등급 8, 90짜리 여자들만큼 자기가 8, 90의 여자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냐 이거 아니야. 내가 가장 꼴배기 싫은 말이 상대적 박탈감이라는 표현인데 그 말은 함부로 쓰면 안 되는 표현이거든요. 상대적 박탈감이라는 표현은. 근데 좀 개나소나 말이나 뒷집 강아지나 여기 옆집 토끼나 다 상대적 박탈감이라는 표현을 막 무슨 가스라이팅이라는 표현만큼 남용을 하는데 이 여자애들이 쓰는 상대적 박탈감을 뜻을 자세히 보면 그 뜻이거든. 지가 가질 자격이 없는데 또는 가지기 위해서 뭔가 노력도 하지 않았는데 다른 여자는 가졌다고 해서 그걸 상대적 박탈감이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들은 무슨 웃긴 게 있냐면은 지가 그 급이 안 되는데 남자들은 그렇지 않아요. 남자들은 나보다 급이 좀 예를 들면 남자들은요 어떤 자수성가한 부자가 페라리를 타고 어디 청담동을 지나가. 그러면은 페라리를 보고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는 게 아니라 야 쟤는 뭘 해서 돈을 번 거지? 어이씨 궁금하다. 난 진짜 가끔 진짜 지나가다 스포츠카 보면은 뭐 아우디 R8이나 이런 거 보면은 솔직히 가끔 이렇게 똑똑 돌겨가지고 혹시 무슨 일 하세요? 이렇게 물어보고 싶어. 근데 스포츠카의 태반이 법인인 거 보니까 그렇단 말이야. 근데 그러니까 여자들의 문제가 뭐냐면 여자들은 이제 SNS나 이런 거 하면서 그거를 보면서 자꾸 그러니까 여자들은 이거예요. 여자들은 감정 몰입을 잘하고 여자들은 시스터후드가 있고 제가 여초사회 특징 얘기했죠. 그리고 여자들이 약간 이런 오류가 있는 것 같아요. 가끔 우리 남자들 보면 좀 이해가 안 가잖아. 왜 꼭 예쁜 여자애들은 못생긴 여자랑 같이 다니지? 그리고 이런 거 못 느껴요? 저기 뭐 어디 뭐 해운대나 이런 데 가면은 왜 꼭 3명 중 2명은 예쁘고 1명은 얘 뭐지? EOD를 불러야 되나? 남자들은 나중에 뭔 얘기인지 이해할 거야. EOD 맞죠? 맞나? EOD 맞네. EOD를 불러야 되나? 이 생각이 드는 순간이 온단 말이야. 근데 웃긴 게 그 EOD가 결정권을 갖고 있어. 그래서 그 여자들이랑 놀려면은 이 EOD를 잘 구워 삶아야 돼. 이 EOD가 저희 관심 없어요 이러면은 이 나머지 핫걸 둘이서 그냥 따라가거든 그 EOD를. 이러면 좀 말도 안 돼. 그러니까 그러면은 이 가운데 있는 EOD는 그 주변에 있는 핫걸이랑 지랑 동급이라고 생각할 거 아니야. 얼마나 웃겨요. 그러니까 자기 객관화가 안 돼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러니까 이게 함께 어울리고 같이 있으면 동급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내가 여자가 아니어서 잘 모르겠어. 솔직히 왜 그런지. 근데 내가 관찰자 시점으로 보긴 그래. 그래서 SNS나 이런 데서 그런 문제들이 생기는 거고. 그리고 일전에도 얘기했듯이 한 7등급, 8등급만 돼도 사람들이 물고 빨고 막 DM 보내고 댓글로 좋아요 누르고 하트 누르고 아주 그냥 그 베타 오비터들이 그냥 방생일 내가 그때 표현했잖아요. 베타 오비터들이 하는 거를 뭐라 그랬어요? 경매 낙찰될 돈은 없는데 입찰은 자꾸 해가지고 가격을 올린다. 낙찰됐을 때 지불한 돈은 없으면서 자꾸 입찰을 해가지고 여자 몸값을 올린다고 내가 비유했잖아요. 그게 SNS의 좋아요나 DM이 야기시키는 여성의 몸값의 인플레이션의 실체라고 내가 얘기했잖아요. 난 이렇게 생각을 해요. 나는 여자들의 몸값이 태반의 흔녀들의 몸값이 약간 포켓몬 빵처럼 됐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이제 이전 영상에서 제가 이제 포켓몬 빵 이렇게 좀 수집을 했잖아요. 근데 요즘은 안 사는데 내가 살려고 노력도 안 해. 왜냐면 그 시간에 난 딴 거라는 게 더 이득이거든. 포켓몬 빵은요 가치가 없습니다. 포켓몬 빵 내가 이거 포켓몬 빵 사는 이유는 그냥 내 취미예요. 취미. 나의 소소한 취미였어. 한 1,000얼마로 할 수 있는 정말 싼 취미였고 내 90년대 나의 추억을 생각하는 건데 빵 자체는 아무 가치가 없어요. 빵 자체는 돈 주고 사 먹을 가치도 없는 빵이에요. 차라리 그 돈이면은 파리바게트 사가지고 크로와상을 사 먹기나. 근데 지금 포켓몬 빵에 아무도 나 같은 이렇게 상식 있는 사람들은 포켓몬 빵의 실체를 그 실 가격을 이미 파악을 했단 말이야. 그래서 이게 거품이란 걸 알고 있어요. 근데 내가 이걸 알아봤자 뭐예요? 포켓몬 빵이 그렇게 대단한 게 아니라는 걸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워낙 사겠다는 사람이 많으니까 자꾸 당근마켓에서 막 5,000원, 3,000원 이렇게 올라오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나는 지금 작금의 사회에서 여자들의 몸값이
포켓몬빵과 비슷하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대부분의 여자들은 그렇게까지 콧대가 높을 자격이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그러니까 너씨 왜 여자들 후려치냐 이렇게 얘기할 불만 있는 여자들이 있을 텐데, 죄송한데 남자들은 한평생 후려침 당해요. 한평생 여자들은 올려치기 당하고. 왜냐하면은 내가 왜 여자들이 올려치기를 당하는지 내가 여자들한테 얘기를 해줄게. 우리 채널의 소수 여성들을 위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나 같은 채널이 귀한 이유는 뭐냐면은, 난 당신들 얼굴도 모르고 누군지도 모르기 때문에 난 당신들한테 잘해줄 필요가 없어. 그렇기 때문에 냉정하게 현실을 얘기하는 거야. 남자들이 여자들을 올려치는 이유 첫 번째, 섹슈얼 마켓 밸류 때문에 그래요. 당신들은, 그러니까 속되게 얘기해서 우리 숙녀분들은 단순히 20대고 어리고 핫하고 어리기 때문에 몸값이 높은 겁니다. 여러분의 실제 몸값이 궁금하면은, 여러분이 내가 진짜 예쁜지 알고 싶잖아요? 30이 넘었는데도 나름 하이밸류메어 HVM이 꼬이면은 당신은 좀 많이 예쁜 거예요. 근데 대부분 내가 지금 포켓몬빵에 비유했죠. 포켓몬빵인 여자들은, 근데 당신 좀 너무 좀 비하하는 것 같은데, 그냥 칠의 여자들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평범한 사람들. 나도 평범한 사람이에요. 너무 나한테 손가락 찾아지 말라고. 나중에 단순히 나이가 어리고 그렇기 때문에 일단 몸값이 붙는 게 있고, 그래서 나는 솔직히 20대 초반 여자들이 콧대 높은 게 한편으로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SMV에서 가장 치고 올라갈 때거든. 당연한 거지. 근데 이런 걸 이야기한 게 뭐예요? 이 남자들의, 이 베트남들의 이런 사지도 못할 거면서 눌러대는 이 수요 때문이란 말이야. 내가 얘기했잖아요. 전 연령의 20, 30, 40, 50이 전체가 다 20대를 원해. 그럼 밸런스가 안 맞잖아. 이게 진짜 무슨, 이게 인간이 자연적으로 자기 또래를 선호하게 돼 있으면 이 지구상의 이 연애 시장이 좀 더 평화로웠을 거야. 근데 아니잖아. 한 세대를 전 세대가 다 원하니까 그게 문제 아니야. 뭐 실제로 4050이랑 이어질 일이 거의 없겠지만 이미 4050도 떠받들잖아. 왜 떠받들어요? 내가 이 얘기를 왜 하냐? 아까 그 얘기 하려고 그랬지. 왜냐하면은 당신들하고 섹스해보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왜 남자들이 당신한테 불편한 진실들을 얘기 안 해준 줄 알아? 왜 여자한테 응당 여자가 들어야 될 얘기를 안 해준 줄 알아요? 니들이랑 섹스하고 싶거든. 누가 거기다 대고 그렇게 얘기를 하겠어. 니들이랑 섹스하고 싶은데. 남자들이 너희들한테 거짓말을 왜 하냐? 그냥 니들하고 섹스하고 싶어서 하는 거예요. 근데 난 당신들과 섹스할 일이 없으니까 난 이렇게 얘기해주는 거야. 뭐 내 말에 다 동의할 수 없고 내 말이 뭐 100%다, 뭐 정확도가 100%는 아니겠지만 난 한 뭐 99.9라고 생각을 해. 아무튼 간에 이런 얘기를 내가 해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질문자분이 생각한 대로 여자들의 몸값에 거품이 꼈다고 보는 거예요. 이게 좀 말이 애매하죠. 20살 초반이어서 몸값이 높은 건 당연하기도 하면서 한편으로는 거품이 꼈다. 근데 이런 애매함을 표현하기 위해서 가장 내가 최근에 들기 좋은 예가 뭐라고 생각하냐면 포켓몬빵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뭐 정확한 비유는 아니겠지만, 남성의 연애 시작점이 올라간 이유가 뭐냐면은, 일단 항상 그렇듯이 이 디지털 플랫폼이라는 게 양극화를 야기하기 때문이에요. 이제 이전에 내가 얘기했듯이 여자들이 인스타그램에서 선택지가 매우 올라갔다는 얘기야. 내가 옛날에 선택의 역사를 얘기했죠. 케첩이 3개밖에 없으면 고르기 쉽지만 케첩이 100개 있으면 혼란스럽다고. 그럼 이제 그래서 남자들 야동 거르는 거에 내가 비유했잖아. 여러분들이 저기 오지에 전방에 노트북에 야동 한두 개 들어있을 때랑 야동을 한 1000개 다운받았을 때랑, 여러분이 그 영상을 보고 자유를 할 수 있는 영상은 한두 개인데 그 1000개에서 한두 개를 골라봐요. 말도 안 되는 트집 잡아서 다 쳐낼 거냐. 이 여자 배우는 뱃살이 살짝 있네. 얘 뭔가 좀 표정이 안 좋아. 얘 연기가 구려. 얘 머리 색깔 마음에 안 들어. 무슨 말도 안 되는 핑계 대면서 다 잘라낼 거 아니야. 그런 거랑 비교해보면 여자들의 심리가 뭔지 알 수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저한테 물어보셨는데, 몸값을 상승한 게 무조건적인 답일까요? 현재는 그렇습니다. 근데 막 무슨 미국처럼 극단적인 시장은 아니라고 봐요, 한국은. 그리고 여성의 비현실적인 하이퍼미 본능을 어느 정도 누그러뜨릴 수 있는 해답이 있을까요? 저는 이거 이미 고삐 풀려서 못 잡는다고 봐요. 이거 시장이 밸런스를 찾아가는데 시간이 오래 걸릴 겁니다. 왜냐하면은 일단 여자들이 이성을 먼저 프로세스하고 감성을 프로세스하는 동물이 아니라 반대기 때문이고, 그리고 내가 봐도 한심한 그런 베라 오비럴스,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여자들한테 심핑이라 그래요. 제가 이거 커뮤니티에 정리했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을 남주셔 쓰는 버팔로라고 보면 돼요. 내가 아무리 실체를 값을 똑바로 보고 나는 거기에 관심 없다 해도 이미 나 말고 심핑을 할 남자들은 이미 차고 넘쳐요. 지금 한 몇만 명 될 거야. 그렇기 때문에 나의 어떤 그런 건 아무런 영향을 못 끼쳐요. 그래서 누그러뜨릴 수 없을 겁니다. 이런 여자들의 거품은. 그냥 터지길 기다려야지 그냥. 그리고 이렇게 하이퍼미 거품이 생겼다고 해도요, 제가 봤을 때 아직까지 한국 사회에는, 내 개인적인 경험이에요. 그냥 꼭 무슨 SNS에 다 미쳐있거나 그런 SS에 관종병이 걸렸거나 하지 않은 괜찮은 여자들도 많습니다. 이게 한편은 남자도 너무 쓸데없이 맨날 무슨 야동 배우들은 기본 8등급 이상이에요. 기본 야동 배우들은, 기본 포르노 배우들은 다 기본 8등급 이상이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맨날 아이돌 보고, 심지어 인스타 인플루언서들, 일반인 중에서도 한 8 이상 되는 여자들만 보다 보니까 남자들도 쓸데없이 눈이 높은 것도 문제예요. 솔직히 얘기해서.
자, 레드필을 듣고부터 강한 남성성을 원하며 운동, 말, 행동 방식의 변화를 줬는데 점점 소시오패스가 되는 것 같습니다. 이거는 그런 것 같습니다. 레드필 지식은 제가 뿌리에 있는 지식이라고 얘기했죠. 자, 여러분 이렇게 생각을 해봅시다. 일반적으로 재산을 갖고 있는 부모들이 자식들한테 부양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리고 재산을 부모가 갖고 있을수록 자식들이 부모를 잘 찾아뵙고 자식들이 부모 말을 잘 듣습니다. 다 큰 자식들이. 자,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강의를 했다고 해봐요. 자, 우리 성인 자녀들을 둔 부모님들, 본인이 죽기 전까지 미리 유산을 상속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어머니, 아버지로서 자식들한테 대접을 받는 데 있어서는 여러분들의 유산이 아주 큰 레버리지로 작용을 한답니다. 라고 강의를 했다 칩시다. 그러면 그때부터 그 부모님들은 다 소시오패스가 되는 건가요? 자, 미국 외교관이 외교를 해요. 미국의 강력한 외교는 해상장악권인 그런 군사력에서 나오고 석유 최대 소비국이자 수출국인 그런 강력한 자원과 그런 신의 선택을 받은 땅과 인구와 군사력, 영향력, 소프트파워, 헐리우드 문화파워에서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미국 외교관이 한국에 와가지고 뭘 핵탄두도 엄청 많이 갖고 있고 한국에 와가지고 헤이 한국 우리가 이렇게 동맹국가가 된 거고 네가 내 말을 잘 듣는 거는 우리가 이런 강대국이기 때문이지 라고 그런 기저가 깔려있다고 해서 외교관이 한국에 와가지고 우리나라 대통령을 업신여기고 사이코패스처럼 하나요? 마찬가지로 그 성인인 자녀를 둔 부모님들도 자녀의 효심이나 관심이 진심이라고 생각을 할 거고 또 진심일 거고요. 그런 묘한 게 있는 겁니다. 이거는 뿌리에 대한 얘기예요. 이거는 표면적으로 드러나고 그냥 내가 레드필에 대해서 여자랑 얘기하지 말란 게 그겁니다. 어리석은 짓이에요. 그냥 현실이 이렇다는 거를 그냥 무의식 마음속 한 구석에 그냥 인지를 하고 살아가는 지혜인 겁니다. 지혜. 굳이 참을 끼얹지 마요. 이런 걸 표면으로 드러내서. 나무의 뿌리가 표면으로 드러나면 어떻게 돼요? 그 나무는 시들죠. 레드필 지식은 뿌리입니다. 그 뿌리에서 출발해서 사랑이 꼽히는 거고 애정이 꼽히는 거고 정이 꼽히는 거고 정서적인 게 꼽히는 거예요. 근데 그 뿌리를 땅 밖으로 드러내게 되면은 그 나무는 죽습니다. 사랑도 죽고 애정도 죽고 관계도 죽고 신뢰도 죽고 믿음도 죽습니다. 연애에 있어서 인간관계에 있어서. 그래서 내가 레드필 지식을 굳이 연인 당사자와 씨부리지 말라는 거예요. 어리석은 짓입니다. 그거는 지혜롭지 않은 짓이에요. 질문자분이 뭔가 잘못 오해한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질문. 연인관 권태기에 대해서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연애 경험이 한 번인 20살 남성입니다. 이야, 이분은 킬 대 레이시오가 100대 0이네. 킬 대 레이시오가 1킬 0데스. 좋습니다. 여자친구와 9개월 정도 사귀었고 권태기로 인해서 헤어졌습니다. 사실 말이 권태기지 제 행동으로 인해서 느끼는 매력이 많이 떨어졌던 것 같아요. 우린 그걸 권태기라 부르기로 했어요. 농담이고요. 권태기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죠. 제가 남자답지 못한 모습을 많이 보였거든요. 서운한 점을 얘기하는 주기가 짧아졌고 약한 모습을 많이 보였다. 앞으로는 많이 그러지 않아야겠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근데 그게 다음번에 한 번에 고쳐지지 않을 겁니다. 제가 여자친구랑 싸울 때마다 이 다음부터는 이제 완벽한 연애를 해야지. 이거를 10년째 했어요. 자, 여자들은 알파남과의 연애에서 권태기를 겪을 텐데 알파남의 매력이 떨어지는 행동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권태기를 겪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어떤 행동을 취해야 되나요? 레드필 지식에서는 여자가 권태기가 왔을 때 놓아주라고 하나요? 좋은 질문입니다. 질문자분. 일단 질문자분이 서운한 점을 여자친구한테 얘기했다는 얘기는 일단 사전에 여자가 서운한 짓을 했다는 거고요. 그 서운한 짓을 한 이유가 뭘까요? 질문자분이 서운한 점을 얘기해서 권태기가 생긴 게 아니라요. 이미 질문자분이 여자친구한테 서운함을 느꼈다면은 이미 그 전부터 뭔가가 시작됐다는 건데 질문자분이 약간 좀 블루필 베타 같은 짓을 뭔가를 했다는 강력한 신호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일단 질문자분도 약간 느끼고 있고 그거를 이거를 알아가고 피드백을 해서 바꿔가는 건 좋은 겁니다. 그게 성장이에요. 이제 20살밖에 안 된 남자치고는 굉장히 앞서 나가고 있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땐. 자, 그래서 질문자분이 궁금한 거는 알파남도 이러냐 이건데 맞아요. 첫인상이 알파에서 사귀었다가 이게 레드필적인 지식이 교육이 안 돼 있거나 그런 남성성이 제대로 확립이 안 된 남자인 경우는 그러니까 알파라는 게 우리가 롱머니 스테러스 게임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이게 왜 사기둥이나 분석을 했겠어. 돈만 많은데 게임이 없으면 털리는 거고 외모가 좋은데 게임이 없으면 털리는 거고 다 그런 여러 가지 요소들이 변수를 작용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알파남도 매력이 떨어지는 행동을 할 수가 있고요. 근데 알파남이 자기 프레임을 잘 유지하고 레드필 알파남이어서 이런 어떤 여자에 대한 지식을 잘 알고 있는 알파라 하더라도 시간이 지나면 권태기가 생길 수 있는 게 뭐냐면은 익숙함이에요. 익숙함이 영어로 뭡니까? familiar죠. family. 그래서 레드필에서는 롤러타마시가 동거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동거를 권유하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은 첫 번째 익숙해짐은 그런 섹슈얼한 감정이 킬러거든. 어느 날 여러분들이 여자친구와 섹스를 했는데 섹스 후에 속옷을 챙겨 입는 여자친구의 모습이
섹시하거나 설렌다기보다는 그냥 단순한 살덩이로 느껴진다. 그래서 마치 뭐 가족이나 그런 사람들이 그냥 팬티를 주워 입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면은 이미 익숙해진 거예요. 익숙함은 섹슈얼함의 적입니다. 근데 이게 무조건 나쁘다고 볼 수는 없어요. 왜냐면 이제 익숙함에서 이제 옥시토신이 나온 거기 때문에 그때부터 이제 이런 말 하잖아요. 장기 연애를 하거나 결혼이 오래되면 친구 같다, 동지 같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래서 막 심지어 어떤 사람은 결혼 생활을 전후에 비교를 하는데 그거는 이제 성숙해지는 연애 과정이기도 해요. 한평생 섹슈얼하기도 힘듭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이런 주말 부부를 하는 사람들이 그런 게 오래 가는 거고 어떤 행동을 취해야 되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뭐 맨날 가던 모텔을 바꾼다. 분위기를 바꾼다. 이건 뭐 그래서 틀에 박힌 그런 결혼 컨설턴트나 이런 연애 유튜버들이 하는 조언이 이런 게 들어있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면은 익숙함을 깨야겠거든. 거리를 좀 둔다. 그래서 내 본질적인 일에 좀 집중을 한다거나 이런 것도 있고. 그래서 아무튼 익숙함을 다시 부수는 생소함을 되찾는 모든 행동을 다 취하게 됩니다. 이게 결국엔 오게 돼 있어요. 결국엔 오게 돼 있는데 이게 활활활 불타고 숯땡이가 되냐 아니면은 잔잔하게 불태워서 최대한 오래 늘어뜨리냐의 문제예요. 결국에는 다 불타 없어져요. 피할 수가 없습니다. 알파남도. 근데 이제 중간중간 장작을 새로 넣거나 오래 타게 할 수 있는 방법들은 있죠. 그래서 레드필 지식에서는 여자가 권태기가 왔을 때 놓아주라고 하나요? 저게 권태기를 잘 넘기면은 다음 단계는 이제 성숙된 연애로 넘어가가지고 섹슈얼한 감정은 없지만 정서적인 이런 고리가 강해져가지고 그래서 장기 연애를 한 여자 남녀들의 문제가 뭐예요? 이게 얘랑 이제 미래를 기약하기도 어렵고 얘가 마음에 들지는 않지만 이미 여기에 너무 깊게 발이 빠져가지고 못 빠져나오는 경우가 있잖아. 그래서 상호 의존성이 너무 강화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물론 평생 그 상태로 가가지고 결혼도 꼴이내가지고 그냥 각자 거기에 만족을 하는 그런 겸손한 삶을 산다면 모르겠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 이제 문제가 발생하는 거 아니야. 또는 레드 플래그가 확실한데 그걸 안고 가는 거 아니야. 그래서 레드필 지식에서는 여자에게 권태기가 왔을 때 놓아준다. 이거는 여자가 권태기를 어떤 식으로 표출하냐에 따라 달라요. 여자친구의 권태기 표출이 좀 지나친 레드 플래그거나 나를 무시한다거나 남자로서 나를 존경하지 않는다거나 그래서 프레임이 날아간다거나 이런 식의 경우의 권태기라면 놓아주라고 합니다. 그래서 frame is everything. 롤로 타마시 룰 넘버 1이죠. frame is everything. 그리고 이런 말이 있다고 했죠. 프레임을 버려가면서까지 해야 할 가치가 있는 섹스란 존재하지 않는다. 자, 다음 질문. 프리랜서를 하고 계시는 30대 남성이시고 블루필 남성이 자기 여자를 모욕하는 최악의 방법 영상을 보다가 궁금한 게 생겨서 메일을 보냅니다. 하이퍼가미는 자기보다 우월한 남성을 만나게끔 작동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럼 반대의 경우는 오작동인 경우인가요? 또 남자의 경우 여성이 사귀어준 게 아니라 자신의 능력으로 사귀었다고 생각해야 일반적인 마인드고 올바른 알파가 되려면은 그 근거가 있어야 된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면은 이상적인 관계는 무조건 남성의 매력과 밸류가 여성의 매력과 밸류보다 높은 그런 관계여야지 장기적으로 성립이 잘 될까요? 근데 여성의 밸류가 더 높은 경우에도 잘 연애하는 경우는 왜 그럴까요? 굳이 예시를 든다면은 남자의 사업 실패, 사고로 인한 장애, 사회적 이슈로 인한 가치 하락 등등으로 밸류가 떨어진 경우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단 반대의 경우가 있긴 한데 이거는 오작동이라기보다는 제가 일전에 앞선 영상에서 알파 피메일이란 왜 레드필계에 존재하지 않는가에 대해서 영상에서 한번 다뤘고 또 이미 베타적 측면이 해결된 여자들의 경우는 하이퍼감이 어떻게 작동되나요 하는 경우를 다뤘는데 간략하게만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은 반대로 작동된다기보다는 여자들이 차선책을 취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자들 경우 중에도 굉장히 뭔가 모성 본능이 강하거나 모성애가 강하거나 하는 경우 그런 좀 특이한 좀 부류들이 있겠고요. 그래서 이제 뭐 연하의 남성을 사귄다거나 그런 경우가 있겠고 그리고 이제 하이퍼감이 오작동이라기보다는 예를 들면 이제 능력이 있는 여자 또는 그냥 평범한 여잔데 그냥 룩에 몰빵된 남자한테 매달려가지고 남자한테 콩깍지가 뒤집어 씌워가지고 이 남자는 내가 먹여 살릴 거야 라는 게 있을 수 있고요. 그런 여자들이 있습니다. 가끔. 그러니까 이거는 상식으로 남자의 어떤 이성적인 상식으로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인데 아무튼 그런 경우 그러니까 그 알파의 4요소에서 특정 요소에 너무 균형이 맞지 않는 알파한테 빠지는 여자들인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일전에 얘기했듯이 커리어 우먼이고 되게 사회적으로 배타적 측면에서 성공을 했는데 그래서 뭔가 남성성이 강하게 발현된 여성인데 근데 남성성이 너무 강해서 그냥 흔한 일반적인 남자들의 선택을 받지 못해서 차선책으로 나보다 급은 낮지만 그래도 나를 사랑해줄 수 있을 것 같은 여자를 고르는 그런 현실적인 타협을 보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지금 전 말씀대로 여성이 사귀어 준다. 아무튼 여자 입에서 남자한테 뭐뭐 해줄게, 섹스 해줄게, 애 낳아줄게, 사귀어 줄게 다 레드 플래그예요. 길게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솔직히 저는 이런 거에 대해서 별로 상대를 설득하고 싶지 않은 게 그냥 저는 이런 거에 대해서 저한테 뭔가 시비를 건 사람이 있다면은
이렇게 대답하면 그냥 해봐. 해봐라. 뭐 해봐서 잘 돼서 뭐 내가 틀렸다. 아유 그래 뭐 내가 틀렸네 그러면. 왜냐하면은 저는 경험적으로 이게 왜 건강하지 않고 오래 못 가는지 이미 체험을 했거든. 그냥 질문자분한테 뭐라 한 게 아니라. 그래서 남성이 그러니까 옛날 우리 조상들 우리 기성세대 어르신들이 남자는 약간 자기보다 급이 낮은 여자를 만나는 게 결혼 생활이 편하다 이렇게 얘기한 게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제가 말하는 올바른 관계란 뭐 도덕적으로 옳거나 그런 게 아니라 그냥 그게 기능이 잘 될 확률이 높은 차원에서 하는 얘기입니다. 이 올바른 관계라는 것은 뭔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right이 아니에요. 무엇이 효과가 있냐 없냐의 차원의 문제지. 그래서 여성의 밸류가 더 높은 경우도 잘 연애하는 경우들은 제가 아까 얘기한 경우, 예를 들면은 그거 말고도 질문자분이 예로 든 것처럼 남자가 사업 실패했는데 잘 연애하지 않습니다. 사실은 그거는 타이머가 켜진 거고요. 일전에 얘기했다시피 여자는 의리가 있는 동물이 아니에요. 믿음이 있는 동물이지. 의리는 남자의 용어입니다. 믿음은 여자의 용어고 겉보기 똑같아 보일 뿐이에요. 남자가 사업 실패했는데 머무는 거는 이 남자가 될 놈인데 시행착오를 겪는다고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머무는 겁니다. 이 남자가 진짜 끝장났고 엿됐다 싶은데 정으로 붙어있는 여자, 그거는 이제 이 남자를 알파로 봤을 때 그 첫인상의 흔적이 그게 약간 좀 온수 효과로 인해서 좀 더 유지되는 경우가 아니고서는 결국엔 여자는 떠나게 돼 있고요. 제가 봤을 때는 사고로 인한 장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도 이제 사고가 나기 전에 내가 사귀었을 때 이 남자의 그런 알파성의 온수 효과예요. 또는 여자의 그런 자기가 사랑에 빠진 남성에 대한 모성 본능, 보호 본능이 작용한 걸 수도 있고요. 근데 하이퍼가미가 좀 더, 특히 요즘 세대는 좀 더 그럴 것 같은데 잔인하게 작용되는 여성의 경우는 떠나고 싶어 하죠. 다만 사회적인 시선이 두려울 뿐이지. 그래서 사고로 인한 장애가 생겼는데 끝까지 머물고 백년해로를 하는 부부들이 다큐멘터리에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사회적 가치 하락으로 인해서 매력이 떨어지고 밸류가 떨어진 경우 남자가 연애를 잘한다. 그런 사례가 실제로 있나요? 최근에 안희정 이혼당한 걸로 알고 있는데 안희정 이혼당했네요. 그쵸. 뭐 이런 사례를 봐도 그거는 결국에 타이머가 켜지는 거고 온수 효과에 인해서 지연 효과가 일어나는 거지 실질적으로 여자가 의리를 지킨다. 저는 거의 희귀하다고 봅니다. 아마 여자가 의리를 지키는 게 아니라 여자가 그 남자의 알파의 그런 흔적이 잔상이 오래가거나 아니면은 여자가 무의식적으로 나는 이미 연애 시장으로 돌아가긴 글렀고 이미 너무 늦었고 에피파니 페이지가 지나버렸고 여러 가지 요소가 있겠죠. 안녕하세요. 27살 남성입니다. 인문대학 졸업하고 프리랜서 하고 있고요. 저는 여성성이 강한 남성입니다. 감수성이 풍부하고 책 읽으면 울고 상처도 잘 받고 생긴 것도 열이 돼요. 그래서 이성에 대한 취향도 털털하고 남성성 있는 목소리가 높지 않은 그런 연상의 운동을 잘하는 이러한 쪽을 선택합니다. 근데 경험이 적어서 이게 실제로 사귀어봤을 때 좋아할지는 모르겠대요. 그래서 미디어와 세상이 만드는 블루필적인 환상에 오랜 세월 빠져 있었고 나와 맞는 여자는 어딘가 있을 거다라는 생각을 한대요. 근데 제 레드필 채널을 보고 좀 충격을 많이 받았대요. 그래서 여기서 제가 고민하는 것은 제가 가진 여성성 그리고 이성에 대한 취향을 어떻게 여겨야 할지 어떤 마인드셋으로 다뤄야 할지입니다. 제가 여성성이 강하다고 말씀드렸지만 저한테 남성성이 희미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학창시절부터 공부와 운동을 잘했고 승부욕이 강하면서 또래 아이들에게 인정받기를 원했다. 자존감이 높고 마이웨이적인 성향도 있다. 누구나 여성성과 남성성이 어느 정도 공존하겠지만 저는 둘 다 의미 있게 발현되고 있는 경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남성성 40, 30, 여성성 50 정도라고 생각을 한다. 총합이 80인가요 그러면? 제가 이 여성성을 그대로 받아들인 채 남성성이 강한 여성에게 마인드셋적으로 지지 않으면서 제 프레임으로 끌어들이고 서로를 존경하는 최소한 존중하는 관계를 맺는 이상적인 그림을 꿈꾼다면 욕심일까요? 제가 말씀드린 것은 제가 앞으로 살아가면서 얻을 경험과 데이터 그러기에 맞물리는 레드필적 지식으로 인해서 자연스럽게 해결될 수 있겠죠. 아니면은 그러니까 제 여성성을 드러내보기도 하고 아니면은 남성성을 더 키워보기도 하면서 저만의 0점을 잡아나가야겠죠. 이 문제에 대한 레드필 코리아님의 생각을 듣고 싶어서 사연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27살이시네요. 창작 관련 일에 종사를 하신다고요. 질문자면 왜 연애 경험이 일단 제가 이전에도 비슷한 사연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었는데 저는 일단 남자 안에 뭐 여성성이 있다 이런 말은 별로 믿지 않습니다. 남자가 여성성이 컨디셔닝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건 있어요. 제가 일전에도 항상 얘기했지만 남자들 10명 중 1명은 진짜로 여자 같은 남자들이 있고 여자들 중 10명 중 1명은 진짜 선머슴 같은 진짜 남자 같은 여자들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래서 질문자분이 어느 부류에 들어가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나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결론적으로 이 남성성이라는 거는 마인드셋에서 가장 잘 드러나는데 그래서 외유내강한 사람들도 많아요. 되게 남자가 귀엽게 생겼고 여자같이 생겨도 굉장히 마인드 하나만큼은 되게 강한 남자들도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질문자분이 하고 있는 고민 같은 경우는
지문자분 같은 사람이 난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지문자분이 창작 관련 종사를 한다고 얘기하는데 대체로 이런 감수성이 뛰어난 남자들 중에서 이런 창작적인 일을 하는 게 많죠. 그래서 나는 이게 지문자분의 하나의 색깔이라고 보고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고 이게 뭐 바꿔야 될 문제인가?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결론적으로 질문자분 인생이기 때문에 이것이 내 인생에서 작동을 하고 뭐 이게 편하고 그럼 난 뭐 굳이 난 바꿔야 된다 이런 생각 안 하거든요. 뭐 남자라면 뭐 남자다워 야지 이러면서 뭐 바꿔라 이런 얘기 안 하는데 내가 궁금한 거는 질문자분이 왜 제 영상을 보고 이런 고민이 생겼냐요. 그리고 내가 또 궁금한 거는 질문자분이 경험이 아직 없다 그랬는데 27살이 될 때까지 질문자분이 그런 기대하는 그런 질문자 약간 지금 좀 톰보이적인 여자 얘기한 건데 그러니까 누나 같은 아마 연상을 사귈 것 같아요. 내가 봤을 때는 이 경우에는 대체로 그러면은 이런 뭐 본인도 이렇게 연상의라고 표현하셨듯이 이런 누나들이 실제로 있어봤는데 대시를 해봤는데 안 된 거예요? 그러면 질문자분은 연애를 원해요? 원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한테 메일을 보냈겠죠? 근데 질문자분은 약간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마지막에 이런 질문을 했죠. 여성성을 그대로 받아들인 채 남성성이 강한 여성에게 마인드셋적으로 지지 않으면서 제 프레임에 끌어들이고 서로를 존경하는 최소한 존중하는 관계를 맺는 이상적인 그림을 꿈꾼다면 욕심일까요? 저는 이거 개인적으로 제 경험을 돌이켜보거나 제가 관찰한 것들을 돌이켜보거나 또는 레드필 지식으로 봤을 때 쉽지는 않습니다. 결론적으로 관계에 있어서 누구 한 명은 리드를 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서로 존경하는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이게 누가 관계에서 리드를 한다고 해서 상대방을 업신여긴다는 뜻이 아닙니다. 물론 뭐 겉으로 보기엔 어떻게 볼지 몰라도 이 여자들이 특히 이 미국의 여자들이 관계에서 파트너십을 원한다. equal right를 원한다고 하는데 그게 레드필드에서는 왜 비웃음을 사냐면은 나는 이 어떤 관계에 있어서 그러니까 이게 좀 한국적으로 해석을 할 때 좀 조심해야 돼요. 그러니까 어떤 레드필적인 관점에서 연애를 한다는 게 여자한테 윽박지르고 여자를 막 억압하고 이런 게 아닙니다. 근데 묘하게 남자가 리드를 잘하고 남자가 프레임을 장악하고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여자를 무슨 뭐 가스라이팅하고 그루밍 해가지고 막 여자를 지배해두고 이런 게 아니라 헤어지고 나면 여자들은 그렇게 당했다고 느꼈다고 합리화할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여자 입장에서 자발적으로 이 남자한테 기댈 수 있고 이 남자의 프레임에 들어갈 수 있는 거거든요. 그걸 기쁘게 생각하고. 근데 서로를 존경하는 이라는 말이 왜 레드필에서 비웃음을 사냐면은 보통 저런 식의 그걸 주장하는 여자들은 버시걸이라 부르는데 이 영어에서. 그래서 막상 그래 우리 민주주의적으로 연애를 해보자 해서 어떤 문제나 이슈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면은 말로만 겉으로만 무슨 동등한 권리 뭔가 같이 함께 테이블에 앉아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성숙한 여자인 척하지 사실상 본인의 땡깡과 본인의 그런 감정적인 그런 찌꺼기와 그런 어린애 같은 행위를 그러니까 성인 대접을 받고 싶어하는 어린애인 게 실체인 경우가 좀 왕왕해요. 그래서 내가 궁금한 점은 질문자분을 진짜 잘 품어줄 수 있는 그런 성숙한 그런 누나나 엄마 같은 여성인 경우 가능할 것 같은데 지금 아까 좀 질문자분이 한 이 질문 앞뒤 다 잘라놓고 보면요 약간 무슨 좀 페미니스트 여성이 한 얘기 같아요. 일단 답변 드리자면은 몰라요. 난 내가 이런 사람도 아니고 내가 이런 사람을 실제로 본 적도 없어서 이론상으로 확률적으로 추론해봤을 때 이런 여자를 찾기가 쉽진 않을 것 같은데 불가능하다는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근데 제가 봤을 때 질문자분이 말하는 그런 상 여자들도 제 경험상으로는 자기를 휘어잡을 수 있는 더 강한 상남자를 원했으면 원했지. 예를 들면은 이제 저 아는 지인 중에 그 지인의 특성상 진짜 리얼 꼴패미들과 가까이 할 수밖에 없는 남자분이 있었는데 저한테 얘기를 해주더라고. 꼴패미들의 특징이 더 상남자를 찾는다고, 더 마초 남자를 찾고 더 상남자랑 연애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런 맥락에서 제가 왜 알파 피메일이 없냐라는 주장을 한 거기도 한데 왜냐하면은 어떤 모성애를 가지고 남자를 돌보고 남자를 우쭈쭈하고 싶은 여자도 사실은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를 해요. 롤러 타마씨가 얘기를 하길 여자들은 I want a vulnerable man 나는 그런 연약한 남자를 원해요. 남자의 그런 연약한 측면 남자의 여성적인 측면을 원해요라는 말을 뒤에는 사실 미녀와 야수 개념이 들어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야수를 길들이고 싶은 미녀가 되고 싶어요 이거예요. 미녀와 야수에 나온 헤르미온느 그레인저가 되고 싶다 이거지. 제가 강한 남성성을 가진 남자를 길들이고 싶어요. 여자들이 말하는 우리 여자들도 무슨 소리야 레드필 무슨 소리야 우리 여자들도 남자한테 있어서 그런 인간적인 연약함을 원한다고 그 옆구리 차는 소리 하지 마시고요. 그 말의 맥락에는 그래서 내가 여자들이 지들이 뭘 원하는지 모른다고 얘기한 거예요. 여자들은 그냥 감정 느낀 대로 뱉거든. 그 말의 맥락은 그 남자가 알파적 기질이 강하고 그래서 야수였을 때 그 야수를 길들이길 원하는 거지. 니들이 여자들이 말하는 그런 블루필 베이라 1000% 원하는 게 아니라고. 블루필 베타 1000% 원하는 게 아니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이게 약간 욕심 같아 보이긴 한데 왜냐면 지금 27살이 될 때까지 지금 본인이 그런 경험을 못 해봤다는 거에서 뭔가 좀 느껴야 돼요. 왜냐하면 질문자분이 말씀하시는 이런 시나리오가 가능하려면 이미 그런 여자들을 많이 만나봤어야 되잖아요. 그런 게 실제로 수요가 존재한다면 여자들의 그렇죠? 본인의 경험을 한번 돌이켜보라는 얘기예요. 얘기는 저는 좀 많이 어렵다고 봅니다. 자 안녕하세요.
질문들입니다. 그래서 저한테 이렇게 여러 가지 좋은 얘기 해주시면서 레드필 코리아님께 사나이는 어떤 의미라고 생각을 하나요? 레드필 코리아님의 이상적인 사나이는 어떤 모습일까? 뭐 저한테 캐주얼한 질문을 개인적으로 하셨다고 하셨으니까 저한테 있어서 사나이는 약간 좀 마초적인 느낌이 좀 나고요. 근데 이 질문자분은 이 남성의 로망을 포괄하는 단어라고 생각을 한다. 그래서 본인은 사나이란 말을 참 좋아한다고 하셨는데 저는 뭔가 사나이 하면은 약간 좀 사회가 남성한테 요구하는 그런 남성의 희생. 사나이가 돼가지고 말이야. 너 이 새끼 너 사내 자식이 말이야. 이런 거. 그리고 맹목적으로 무식하게 마초적으로 남자의 희생과 그런 것들을 너무 당연하게 여기는 거. 별로 이렇게 좋아하진 않습니다. 근데 제 관점에서 이상적인 사나이의 모습은 어떤 것일까? 저는 이제 좀 이 사나이라는 프레임에 있어서 이제 더 이상 작금의 현대 이 제1세계 자유진영 세계에서 미국의 영향을 받는 더 이상 남자의 희생은 그 희생에 따른 그 트래디셔널 매스큘리니티를 지킴에 따른 권리와 보상은 사라지고 책임과 희생만 남아있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는 이제 이상적인 사나이의 모습은 약간 좀 기존의 그런 남자의 그런 투박함, 맹목적인 그런 전사 같은 이미지에서 약간 좀 능구렁이가 추가돼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더 이상 남자의 희생은 존경받지 않고 남자가 전통적인 남성성을 지키는 것에 있어서 보상을 하는 사회가 아니기 때문에 저는 이제 제가 생각하는 이제 이상적인 사나이는 영악한 사나이입니다. 영악한 사나이. 21세기에 제가 봤을 때 true masculinity, 남자들한테 권장되어지는 그런 좋은 남성성은 영악한 남성, 지혜로운 남성이에요. 똑똑한 남성, 이용당하지 않는 남성. 그래서 나의 몸값을 인지하고 그것에 대해서 요구할 수 있는 남자입니다. 더 이상의 맹목적인 희생, 더 이상의 보상 없는 책임 거절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메일이 언제 닿을지 모르겠지만 드디어 닿았네요. 감사 인사 드리고 싶습니다. 의문점이 한두 개 아니지만 답변이 듣고 싶다. 이분의 질문을 하나로 줄이자면은 자, 약한 모습을 보이는 것은 남자의 모습이 아니다라고 해주셨는데 저는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서 문제 겪지 않았어요. 근데 문제를 겪지 않았는데 나를 바꿀 필요가 있나? 라는 생각이 들면서 안전했던 시절로 돌아가고 싶어하는 것 같다. 질문자분이 여자한테 의존적이고 약한 모습을 보여서 지금까지 문제가 없었으면은 저는 그냥 그렇게 살아도 상관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질문자분이 머리로 뭐 레드필 지식이 맞다고 생각한다 한들 글쎄요. 솔직히 저도 20살 연애 때 나는 블랭 슬레이트 이퀄리즘의 신봉자였기 때문에 나도 여자친구한테 약한 모습 다 보여줬거든요. 근데 솔직히 나도 별 문제 없었어요. 근데 돌이켜봤을 때 왜 문제가 없었냐 생각을 해보니까 워낙 제 평소 성격이 강하고 이러다 보니까 할만하고 타협 없고 그러니까 뭐 일시적으로 뭔가 약한 모습 보이는 건 뭐 여자친구들 입장에서 뭐 인간적으로 그럴 수 있다 생각을 한 것 같아요. 내가 뭐 시종일 간 징징거리는 건 아니었으니까. 왜냐면 나 진짜로 그냥 잠깐 그렇게 얘기하고 그냥 다시 그냥 나가서 막 뚫겨 패고 그랬거든. 이건 뭐 남자의 나약한 모습을 보여야 되는가에 대해서는 그 제가 그 터미네이터랑 페라리 나온 그 썸네일에 있는 그거 보시면 이해가 쉬울 겁니다. 자, 안녕하세요. 팬레터라고 생각하고 읽어주세요. 19살이시고 학교에서 배울 거는 사회적인 기술과 인맥도 배운다고 생각을 한다. 근데 진로를 위해서 자퇴를 결심했대요. 허락을 받아냈고 그래서 자유로운 시간을 감당하지 못해서 방황했다. 당연하죠. 사람들은 자유를 원한다고 하지만 막상 자유를 주어주면은 사람들은 후퇴합니다. 그래서 궁금한 게 이분은 5일 안에 제 모든 영상을 다 봤고 처음부터 끝까지 3번씩 봤대요. 스킵도 안 하고. 컴퓨터 게임, 드림킬러, 타임킬러 영상을 되게 좋아했대요. 그래서 이분 나한테 뭔가 질문하려는 게 아니라 고맙다는 얘기를 하려고. 그래서 저한테 터닝 포인트가 됐고 인생에 아주 많은 영향을 미쳤고 예,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분이 LHS님이 고맙습니다. 내가 드디어 이메일을 받네. 이게 어린 19살 나이에 제 영상을 흡수하셨다니 좋습니다. 특히 그 게임 영상은 제가 얘기했듯이 사실은 그 10대 시절 나한테 내가 보낸다고 생각을 하고 만든 거기도 해요. 근데 이제 10대 어린 분들이 그 영상을 보고 컴퓨터 게임을 줄이고 이제 현실에서 퀘스트를 진행할 생각을 한다면은 저한테 그만큼 뿌듯하고 저한테 선물이 되는 그런 얘기는 없는 것 같습니다. 뭐 저는 뭐 생판 모르는 남이지만 저는 뭐 좋은 업을 쌓는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도 기쁩니다. 실제로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27살 남성이고요. 사연 신청한 거 처음 해본대요. 저는 초6 때 173이라서 중학교 때도 사귀고 키가 커가지고 3번 헤어지고 3개월 텀마다 다른 여자 만났습니다. 학창시절에 본론은 뭔 소리죠 이게? 제 친구 A가 여자 A랑 최근 손절했다는 것에서 파생이 됐다. 이를 두고 남자 B와 저랑 토론을 했어요. 그래서 주제는 남자 A가 여자 A를 손절을 일찍 했어야 됐다. 참 남자들은 쓸데없는 걸로 많이 토론을 하죠. 그래서 이 AA 커플의 정보를 알려드리면은 4년 알고 지낸 지 4년이고 초안에만 사귀고 남자 A가 바람을 펴서 여자 A랑 헤어졌지만 여자 A도 남자 A의 친구랑 섹스를 했다. 이상하게 커플 A는 다시 화해를 하고 만났다. 섹스도 하고 데이트도 비슷하게 하고 사귀진 않았다. 색파네. 저도 이때는 왜 안 사귀나 했더니
남자 A가 말하길 여자 A가 좋다고 해서 지가 온 거라서 사실 연락도 다 제끼고 차단도 했었는데 남자 A의 친구가 장난으로 야 여자 A에게 얘 여기 있다고 해서 여자 A가 불쑥 현장에 나타나서 셋이 술 먹고 다시 화해를 했다. 그 뒤로 색파처럼 연인처럼 지낸다. 뭔지 알 것 같은데 이 남자 이 애매모호한 느낌. 게륵. 아무튼 이렇게 1, 2년이 지난 지금 그러니까 지금 남자가 프레임을 잡고 있는 거죠. 남자가 알파네 이 여자한테. 근데 지난 지금 남자 A가 여자 A를 그렇게 1, 2년 지나서 다시 손절했대요. 그래서 친구 A가 무조건적인 잘못이라고 여자애가 나이도 있고 감정을 가지고 논 거라고 나쁜 놈이라고 하는 겁니다. 전 여기서 띠용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을 얘기해줬더니 이게 질문자분이 나는 여자 A 잘못이라 생각한다. 물론 남자 A가 더 잘못했지만 그랬더니 갑자기 친구 B가 야 그게 어떻게 여자 A 잘못이냐 원초적으로 생각해보라라고 화를 내길래 왜 나한테 이러지? 그래서 여자 A가 애초에 남자 A에게 안 들이댔으면은 그래서 유사연애 서로 좋아서 한 건데 왜 남자가 욕먹냐 왜 꼭 배려를 해야 되는 것처럼 말하냐 나한테 하고 싶은 질문이 뭐예요 그래서 지금 그래서 저한테 메일 보내기 전에 친구 C랑 또 상담을 했는데 아니 질문자분 무슨 뭐 연애 잡지 기자야? 왜 이렇게 남의 연애사에 대해서 이렇게 관심이 많아요? 우리는 모르는 거지만 가지고 논 건 잘못이다라고 한다. 그래서 저한테 질문이 뭡니까? 그래서 저는 진짜 이해 안 간 게 여자도 질렸고 지도 좋아서 들이대놓고 선택 못 받고 튕기니까 주변에서 나쁜 남자 프레임 씌우고 오히려 나쁜 남자가 피해자 아닌가요? 가만히 있는데 들이박은 것 같은데 아무리 여자를 줬어도 그래서 제 의견이 궁금하다 이거죠. 긴 장문 읽으시고 고뇌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지금 당이 떨어져가지고 지금 솔직히 별로 어려운 내용은 아닌데 지금 고뇌가 되네요. 자, 제 대답은 이겁니다. 저는 이 남자 나쁘다고 생각 안 하고요. 그리고 저는 이 나쁜 남자가 피해자라고 생각도 안 해요. 여자가 저런 식으로 나쁜 남자라고 떠들고 다니면 저건 마케팅입니다. 나쁜 남자로서는 땡큐예요. 여자가 잘못 없고요. 섹스의 게이트키퍼는 여자예요. 여자의 책임이고 잘못이 있다면 지 잘못입니다. 남자 잘못 없어요. 난 나중에 아들내미가 있다면 차라리 저렇게 블루필 베라 첨프로 키우느니 차라리 저런 놈으로 키우고 싶어요. 물론 내 딸은 저런 놈이랑 못 만나게 하겠지. 인생이란 그런 겁니다. 남자가 잘못했다고 생각 안 합니다. 그렇게 얘기해. 야, 니가 그렇게 A 빨아준다고 해서 A가 니랑 앉아줘. 이렇게 얘기해요. 정신 차리라고. 안녕하세요. 고등학생입니다. 제가 여러 나라 돌아다니면서 성소수자들 봤는데 특이하게도 여성스러운 남자 게이들, 남성스러운 여성 레즈비언보다 월등히 많이 본 것 같습니다. 누가 레즈인지는 알기 어려웠는데 누가 게이인지는 알기 쉽더라고요. 참고로 게이들 중에 남성스러운 게이도 있고 여성스러운 레즈비언도 있는 것 같으나 여성스러운 게이들 숫자가 남성스러운 레즈비언들보다 많은 것 같은데 신기하더라고요. 레드필 관점으로는 사람들이 여성화되었기 때문일까 하는 추측이 듭니다. 맞나요? 왜 여성적으로 행동하고 입고 다니는 남성 성소수자가 남성적으로 행동하고 입는 여성의 성소수자보다 많은 걸까요? 난 잘 몰라요. 일단 레드필계에서는 성소수자에 대해서 크게 관심이 없습니다. 그리고 약간 이게 중요합니다. 이 대전제가 맞냐 아니냐도 중요해요. 여성스러운 게이들의 숫자가 전체 성소수자들 숫자 중에서 많다는 어떤 객관적인 연구가 있어야 돼요. 또는 뭐 심지어 그렇다 카더라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의 숫자가 충분히 많아야 돼요. 최소한 균화법적으로 봤을 때. 그래서 약간 좀 이거는 질문자분의 추정이어서 이 추정을 근거로 해서 뭔가 설명을 하는 거 약간 좀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 뭐 질문자분이 맞다고 간주를 하고 그냥 제 생각을 얘기해 볼게요. 사실 이 남성성이라는 게 쉽지가 않아요. 많은 에너지가 들고 많은 투쟁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쉬운 길은 아니에요. 남성성은 항상 입증해야 되는 거였어. 여성스러움은 쉽죠. 그래서 자동으로 그렇게 흘러가는 것 같습니다. 경향상. 그리고 애초에 게이라는 존재 자체가 테스토스테론이 많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여성스러워지는 게 있고 이미 미국 사회에서는 지난 몇십 년간 평균적으로 남성들의 테스토스테론 수치가 내려왔습니다. 평균적으로. 이거는 이미 객관적으로 증명된 자료예요. 지난 몇십 년간 미국의 남성들은 평균적인 테스토스테론 수치가 다 내려왔어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남성스러움이 힘들기 때문이에요. 에너지가 많이 들고. 레드필 형님, 일본 여자의 매력은 비읍지에서 나옵니다. 이 뭔 소리입니까 이게. 죄송합니다. 클릭을 하게 만들기 위해서 제목을 이렇게 했습니다. 자, 이제 갓 19살 된 철부지입니다. 제목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질문자분의 질문은 일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냐? 가부장적이고 올드머니 국가고 아시아 안에서 금융 선진국이다. 뭐 공감합니다. 근데 제가 이전에 나나소년 영상에서 많이 얘기했던 것 같은데 저는 일본에 대해 관심이 없어요. 근데 뭐 그냥 개괄적인 얘기를 하자면 일본은 인구가 1억인 국가고 그리고 땅도 넓고 뭐 후쿠시마가 그 난리가 났지만 그리고 경제도 내수 시장도 한국보다 훨씬 크고 그리고 소프트 파워도 강한 국가입니다. 제조업도 한때 탄탄했고 지금 쇠락을 하고 있긴 한데 최근에 이제 엔화가 많이 떨어졌죠. 지금 일본이 더 이상 이제 그 아베노믹스를 못하게 될 지경에 온 것 같아요. 이제 지금 일본 경기가 지금 위태위태해 보이는데 엔화가 추락하는 거 보면은 이게 일본이 이제 종말이 다가오나 이런 생각도 들고 좀 여러 가지 복잡한 생각이 들어요. 일본은 뭐 이런 뭐 매너스피어적인 관점에서 떠나가지고 난 일본 여자를 잘 몰라.
태어나서 실제로 일본 여자 만나본 게 한 명밖에 없어요. 일본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냥 일본은 한국이 쉽게 무시할 수 없는 강대국이 맞고요. 그리고 우리의 아주 엿 같은 이웃이지만 무시할 수 없는 이웃이고, 그리고 전략적 자산으로서 접근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저는 일본의 소프트 파워는 여전히 강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우리 이제 한국에 오징어 게임 하나 터졌다고 이렇게 호들갑을 떠는데 이미 그 전에 일본은 많은 걸 터뜨려 왔어요. 물론 그 버블 경제 당시에 애니메이션 강국보다는 많이 쇠퇴를 했지만 여전히 강한 소프트 파워를 가지고 있고 세계적으로 동양의 아이콘으로서 강력한 외교력을 지니고 있는 무시할 수 없는 나라입니다. 안녕하세요. 레드필 관점에서 귀엽다는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이게 오늘의 마지막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고3 올라가는 학생입니다. 저는 학교에서 남자 여자 가리지 않고 귀엽다는 소리 많이 들어요. 귀엽다는 소리 알파와 거리가 먼 것 같은데 그런 소리 듣지 않기 위해 노력해야 될까요? 아니면 귀여운 알파라는 게 존재할까요? 미리 답변 감사드립니다. 질문자분, 귀여운 알파도 존재하고요. 예를 들면 뭐 아이돌 중에 귀엽게 생긴 애들 있잖아요. 그리고 이거는 제가 그냥 간단하게 얘기할게요. 저도 살면서 어렸을 때 20대 때 귀엽다는 소리 많이 들었고요. 심지어 아무도 내 얘기 믿지 않겠지만 그래서 내가 한때 별명이 프린이었어요. 프린 닮았다고. 잘생겼다, 귀엽다는 말 중에 귀엽다는 말을 훨씬 더 많이 들었거든요. 근데 내가 할 수 있는 얘기는 내가 연애하는데 아무 지장 없었어. 아무 문제 안 됐어요. 여자 만났는데 아무 지장 없었습니다. 저는. 그래서 그런 소리 듣지 않게 노력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제가 귀엽다는 얘기를 들은 거는 여자들이 지나가다가 야 나 되게 귀여워 이게 아니라 평소엔 그런 얘기 안 해요. 여자들이 여자친구가 그런 얘기 안 하다가 그냥 어느 날 사소한 작은 한 부분에서 내 여자친구한테 뭔가를 하잖아요. 갑자기 여자친구가 나를 쓱 보더니 야 너 되게 귀엽다 이러는 거야. 남자가 귀엽다는 소리 듣는 게 아무 얘기도 안 하는 것보다 나아요. 뭐 잘생겼다, 뭐 여자 여러 울려봤을 것 같다, 여자한테 인기 많을 것 같아요도 굉장한 극찬이지만 귀엽다는 난 뭐 나쁘지 않은 한 7점 정도, 10점 만점에 7점 정도의 칭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로버트 그린이 얘기하는 약간 댄디의 느낌으로 들어가면 또 굉장히 적지 않은 수의 여성들에게는 강한 어필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질문자분은 이걸 뭐 무조건 그런 소리 듣지 않기 위해서 굳이 강하게 본인의 멘탈을 극강 매스큘린 마초로 바꿀 필요는 없고요. 그냥 자신의 자원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것을 이용해서 뭐 외유내강이라던가 이런 반전 캐릭터로 만든다던가 하는 식의 전략을 펼치면은 굉장히 매력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을 자질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물론 중요한 거는 본인이 귀엽다는 얘기를 왜 듣느냐의 문제지. 키가 작아서?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그거에 따라 좀 다른데, 그러니까 평범하게 생겼는데 귀엽게 안 생겼는데 그냥 키가 작고 어깨가 좁고 애 같아서 귀엽다는 소리 듣는 거면 이거 약간 좀 문제의식을 좀 가져야 됩니다. 뭐 물론 키는 우리가 어쩔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뭐 몸이 야위고 멸치 같고 키까지 작아가지고 그런 거면은 뭔가 좀 개선책을 해야죠. 운동을 한다던가 일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뭐 격투기를 배운다던가 그걸 상쇄할 수 있는 매스큘린을 좀 키워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왜 귀엽다는 소리를 듣는가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세요. 와 1월달 Q&A 다 했다. 1월 다 했네. 이 정도 속도면 되게 빠른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저는 이만.